열정만 진양학원의 대표 원장학원 이병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니까 학생들이나 엄마들이나 똑같으신 것 같아요. 아차례 좋은 자리 있는데 중간에 마음에 안 들면 도망가시려고. 자, 설명 시작할게요, 어머님. 네,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 넘어진 손 한번 초등입니다. 네, 그 다음에 중1, 네, 그 다음 중2, 중3 이상 놓으시는 거죠? 네, 중2 이하니까. 네, 손 안 드신 부부는 뭐 처녀세요? 나중에 태어날 애 때문에 오신 거예요?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할 건데요. 지금 중2 이하고 요번에 대입 개편인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제가 최대한 자료를 드렸으니까 스킵을 하고요. 그냥 그런 데서 못 들을 내용은 제가 집중적으로 해보고요. 저는 학습 관련해서 좀 얘기를 많이 드릴 예정이에요. 되셨죠? 저를 그렇게 경계의 눈빛으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저희 둘째가 지금 중3이거든요. 지금 중3 애들 재수하면 됐다 안 된다? 수능 과목이 바뀌니까 중3 애들 재수하면 되죠. 제가 저희 우리 중3 아들한테 너는 재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고1 때부터 승부를 보자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 첫째가 지금 고2예요. 고2인데 얘는 내신이 한 2.5등급에서 3등급 사이를 왔다 갔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 이상을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서 되게 답답한 심정이고 똑같은 부모 입장으로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며칠 전에 이제 수능 끝났죠, 그죠? 요번에 킬러 문항 배제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킬러 문항 배제가 됐는데 불수능이더라. 자, 수능으로 가면 표준 점수 들어보셨어요? 수능 표준 점수. 그게 수능이 되게 어려웠어. 그러면 표준 점수가 130점을 기준으로 대개 불수능, 초불수능은 150, 불수능은 140, 120 정도는 물수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번에 킬러 문항이 배제됐더라도 그냥 표준 점수가 한 140 수준의 불수능이다. 요렇게 떴고요. 그 다음에 영어 1등급,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90점 넘으면은 1등급이잖아요. 요번에 영어 1등급 컷이 4에서 5등급 사이로 될 거다라고 교육청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킬러 문항이 배제되더라도 수능은 여전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중3이랑 중2 이하는 입시 전략이 좀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 애가 내가 봤을 때는 상위 20% 이내다. 그 다음에 상위 80, 뒤에 80%다. 이 평민들 있잖아요. 80% 평민들은 요번에 입시 변화 때문에 좀 입시 준비하는 과정이 좀 부담이 많이 완화가 됐고요. 20% 이내다. 이런 얘네들은 준비할 게 되게 많아졌어요. 자, 기존에는 대학을 이렇게 갔습니다. 저희가 언제 한 17개 대 정도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택도 없어요. 제가 아직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에요. 17개 대를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머님. 자, 보세요. 지금은 내신 전교 꼴등에도 상관없어. 수능 2등급만 그냥 국영수 탐 수능 2등급만 찍잖아요. 그러면 정시로 17개 대를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수능 전국 꼴등에도 돼. 내신 몇 등급? 2등급 이내 들어오잖아요. 학생부 수전형,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있잖아요. 수능 전국 꼴등 하더라도 내신 2등급 정도면은 얘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어서 17개 대를 갈 수 있어. 저기 A그룹 애들은 뭐예요? 내신도 2등급 안에 들면서 수능도 2등급 안에 드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쟤네들은 전략이 필요 없어요. 그냥 17개대는 눈 감고 갈 수 있어요. 저는 A그룹 애들을 뭐라고 한다? 엄친아. 우리 집에 말고 남의 집에. 우리 집에 엄마도 나도 엄친아야라고 하니까 엄마가 할 말이 없어서 엄마 친아들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C그룹 애들이 문제예요. 이번에 내신이 9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바뀌었다? 5등급 상대 평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저 C그룹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에서 내신 등급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저런 애들, 이제 C그룹 애들이 사실 할 게 되게 많아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상위 20% 이내 애들은 할 게 많아졌고 여전히 80% 20% 이후 애들은 그냥 선택과 집중을 하면 된다. 요거 제가 운을 띄우면서 좀 들어갈게요. 지금 고1 끝나고 자퇴 강남이 최다. 쟤들 왜 그럴까요, 언니? 강남 애들 내신 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고1 내신 성적 거의 그대로 고3까지 가는 거거든요, 언니.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학생으로 답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고1 중간고사 딱 보고 나는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애들 자퇴를 하고 다 뭐예요? 검정고시 본 다음에 수능 전문 학원으로 가서 집중하는 거예요. 저게 교육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전략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하다. 전략적으로는 훌륭하다. 이게 이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지금 앞으로는 우리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엄마가 똑똑해져야 된다. 이거 수능 당일 아빠가 아들에게 이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수능 당일날 새벽 6시 16분에 아빠가 아들한테 아들 열심히 했지? 수능 시험 잘 봐. 아빠가 사랑해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짠한 카톡을.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나 아직 고2야. 아빠의 철저한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그죠? 애가 엄마한테 엄마 배고파 뭐 해줘 엄마 뭐 해줘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한테는 한마디 안 됩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대단히 중요하다. 다시 갈게요. 얘는 지금 뭘 차요, 어머님? 목차 갈게요. 자, 목차 일단은 갈 건데요. 저는 제가 저희 아들이 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이제 요즘에 이 공부 봐주는 선생님을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핸드폰이랑 붙어 있다 보니까 스카를 가든 어디를 가든 공부 효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뭘 이렇게 핸드폰에 어플을 켜잖아요. 그럼 얘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대치동이 학습센터에서 이렇게 막 지켜봐주고 플래너 짜주고 하는 그런 걸 해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는 우리 아들이 몇 등급 나오는지를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몇 등급 나온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스케줄표를 달라고 스케줄표를 보니까 딱 보더니 아버님 얘 3등급 수준이죠 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들이 2.8, 9등급 수준이거든요. 근데 왜냐면 학원 뺑뺑이 중심으로 돌리면은 2등급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십몇 년 이 코칭 경험상 학원 의존형 애들은 2등급으로 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 다음 2등급 애들은 학원을 다니면서 적절한 공부법을 알면서 공부 시간 확보를 5대5 정도로 하는 애들은 2등급이 가능하다. 근데 1등급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모르는 부분은 인강이나 뭐 가외를 통해서 최소한으로 하고 자기주도 학습 시간 확보를 많이 하는 애들이 1등급이더라. 되셨습니까?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희가 3등급 할 거예요? 2등급 할 거예요? 예? 2등급 아니면 1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공부법 말씀드릴 거거든요, 언니. 자, 지금 입시가 이렇게 변하든 어떻게 하든 얘들이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잘 나오려는 공부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학생들 3만 명, 순간암기, 문제풀이, 공부법이 대부분, 그리고 학원 의존형이 대부분, 서울대 간 애들 반드시 이해한 후에 개념 암기로 완성하고 문제 풀고, 보통 학생들 공부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공부하는지 몰라. 무슨 문제 푸는지를 몰라. 막 외우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를 외우는지 몰라. 서울대 애들 가끔 중간중간 뭉쳐서 어디로 백한다? 목차로 백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울대 공부법, 목차 공부법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건 스터디 코드라는 조나모 씨가 말씀한 거거든요. 딥펜백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막 공부하다가 내가 지금 뭐 공부하고 있고 어디 파트 공부하고 있는지 목차로 백하고 딥펜백 통해서 목차 기반으로 마인드맵 그리고 설명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어머님? 메타인지 학습법 들어보셨죠? 네. 딥펜백이 요렇게 공부하고 마인드맵 그리고 설명하는 거를 공부법으로 장착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들은 2등급, 1등급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법을 모르고 있는 애들은 고등학교 가서 좋은 성적 나오기 힘들더라. 그래서 목차 공부법 나와요. 얘 누구예요? 강성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강성태 목차 공부법.
오늘 숙제인데요, 어머니. 제가 숙제 하나 드릴 텐데 집에 가셔가지고 강성태 목차공부법 유튜브 가면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랑 얘보다 더 고수가 누구냐면 동아샘 목차공부법 송재훈 씨 있어요. 그래서 목차공부법을 꼭 애들을 꼭 보게끔 해주셔야 돼요. 다시 오늘 목차는요 대목차 있죠. 네. 대목차에는 4개, 5개의 중목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목차 밑에는 소단원명이 있고요. 소단원명에는 학습 목표가 있어요. 중학교 내신은 중목차와 학습 목표 중심으로 중학교 내신은 나오고요.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은 중목차와 대목차 연계해서 큰 지식을 물어보는 게 수능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목차로 공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목차 공부법입니다. 좀 더 가볼게요. 오늘 오신 이유가 우리 애들 대학 잘 보내려고 오신 거죠. 제가 원래 교과서 만드시는 분들이 목차의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일단 오늘의 대목차는 뭐예요, 언니? 명문대 입성. 제가 이걸 딱 띄워드리잖아요. 그럼 초등부 언니들은 다 위에를 다 이렇게 한번 째려보시고요. 한 중3쯤 되시면 중간에 밑에쯤 째려보시고요. 네. 다시 제가 대학을 잘 간 애들을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번째 지원 전략 잘 짜는 애들. 그래서 챕터 1은 지원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챕터 2가 뭐냐면은 학습 전략인데 중학교 때 90점 받았던 애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 안 나오는 애 되게 많잖아요. 고등학교 가서 도움되는 학습 전략을 갖춘 애들이 공부를 잘하더라. 대학을 잘 가더라.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법이 장착된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더라. 대학을 잘 가더라. 이걸 제가 목차로 뽑아봤거든요. 중목차 제가 뽑았어요, 형님. 대학을 잘 가려면 형님 첫 번째 챕터 1 우리 아이에 맞는 지원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지원 전략에서 뻗어나오는 게 고교 선택. 이번에 내신 상대평가 5등급 때문에 고교 선택은 더 중요해졌다. 지원 전략 유리한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보통 애들 서울대 학습법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학습 전략을 공부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 3등급이 아니라 2등급, 1등급으로 갈 수 있는지 학습 전략과 좋은 공부 습관은 어떤 거 있는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챕터 3가 이제 뭐냐면 지원 전략에서 뻗어나오는 고교 선택 좀 이거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결국은 지가 공부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공부 시간을 확보를 잘해야 1등급으로 갈 수 있다. 대학 잘 가는 중챕터 1, 2, 3, 4고요. 이걸 가지고 목차를 기반으로 마인드맵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면은 2, 3년 동안 까먹지 않는다. 이게 메타인지 학습법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명회를 챕터 1, 2, 3, 4를 기반으로 계속 딥앤백 할 거예요. 설명하다가 이건 뭐예요? 언니 지원 전략. 이건 뭐예요? 학습 전략. 이거는 뭐예요? 자기주도 학습법. 이렇게 딥앤백으로 많이 갈 겁니다. 자, 요번에 발표한 거 중심으로 할게요. 첫 번째 수능 문이과 통합 수능 들어보셨죠? 언니 9사번 계세요, 혹시? 9사번. 9사번은 문과든 이과든 수능을 같이 봤어요, 그죠? 그죠? 9호부터가 아마 이제 문과, 이과 따로 나눠졌을 거예요. 근데 30몇 년 만에 다시 문이과 통합 수능, 문과든 이과든 같은 과목을 본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두 번째 내신 5등급. 9사학번, 9호학번, 96학번 때까지는 내신이 15등급이었어요. 15등급이고 제가 3등급 끄트머리였거든요. 제가 3등급 꼴등이었어요. 15등급 중에 3등급 꼴등. 되게 기뻤어요. 4등급 1등이 저를 엄청 째려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98부터 아마 9등급으로 바뀌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몇 등급으로 된 거예요? 5등급으로 된 거잖아요. 자, 요렇게 해서 갈 건데요. 보세요. 중2 이하 첫 번째 교과서가 바뀝니다. 바뀌죠? 바뀌죠, 그죠, 언니? 두 번째 교육 시스템, 고교 학점들 들어보셨죠? 너무 많이 하는 얘기는 제가 넘어갈 거예요. 유튜브 가면 다 있는 것도 넘어갈 거예요. 세 번째 내신 평가 방법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수학 능력 평가 시험, 그 다음 네 번째 중요한 거. 저런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입시에서 대학 잘 가려면은 어떤 지원 전략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지
대한 얘기를 쭉쭉쭉쭉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어머니. 현재 중3 저희 둘째까지는 문과 애들은 뭐 와요, 어머니? 국어 보죠. 그죠? 문학, 비문학, 엄례 아니면 화작 중에 선택. 그 다음에 수학, 수원, 수투, 문과 애들은 학통, 이과 애들은 미적 아니면 기하. 그 다음에 탐구는 문과 애들은 사탐부 과목, 그죠? 이과 애들은 상위권 이과는 과탐부 과목이잖아요. 자, 근데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문과 침공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문과는 이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과탐 못 보면 못 가고 미적 기하 시험 안 보면은 못 가잖아요. 근데 이과 애들은 문과로 넘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 제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과 애들이 문과로 엄청 많이 넘어가요. 왜냐면은 수학은 문과든 이과든 수원 수투는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과 애들이 수원 수투 표준 점수를 엄청 좋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높단 말이에요. 표점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이 높은 표점 가지고 문과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경희대 물리학과 갈 수준의 이과애가 연대 경영으로 침공하는 거를 문과 침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수능이 통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수능이 통합됐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이런 거예요. 문과 어머니네들은 문과든 이과도 수능을 같이 보잖아요. 똑같은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과에도 이과로 갈 수 있고 이과에는 지금처럼 문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통합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보다 보니까 여기 현재 서울대 인문정치외교학과애가 어디 갈 수 있어요? 연대 치의학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문과애가 지금은 이과로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수능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어머니네들은 문과든 이과든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문과든 이과든 이제 앞으로 넘어갈 수 있다. 요거는 일단은 통합 시대에 이제 침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과가 문과 침공이 아니라 이제 문과도 이과의 영토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수학 잘하는 이과가 어디든 갈 수 있다. 그죠? 수학 못하면은 좋은 표준 점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수학이 대단히 중요하다. 영어학원 입장에서 대단히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 네. 자, 볼게요. 수능 볼게요. 우리 국어 기존에 독서 문학이 공통이었고 화작과 엄례 중에 특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교과서가 바뀌죠, 언니, 그죠? 합법과 언어, 그죠? 합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가 통합된 형태잖아요. 그 다음에 독서와 작문, 비문학이에요. 그 다음에 문학, 국어 별 달라진 거 없어요, 어머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수학 갈게요. 수학 원래 공통 수원 수투였고 학통하고 미적 기하 중에 특일인데 문과 애들은 학통, 이과 애들은 미적 기하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수원이 대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교과서가 바뀌었고요. 수투가 미적분 원으로 바뀌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존의 미적분은 미적분 2로 바뀌었고요. 기하는 그대로 기하고요. 학통은 그대로 학통인데 지금 기존의 수원, 수투, 학통은 문과 수학이었잖아요. 이거는 문이과 같이 보잖아요, 지금. 되셨죠? 근데 문이과 같이 보니까 여기서 수학 약한 애들, 특히 문과 수학 약한 애들은 수능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없다? 대단히 힘들다. 그래서 수학이 되게 중요해졌다. 다만 이슈는 뭐냐면은 내년 4월에 대교협에서 발표할 거예요. 심화 수학이라고 이거를 수능에 넣을까 말까 고민 중이고 절대평가로 할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 상위권 대학들은 심화 수학을 수능에 넣으라고 푸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학통, 미적, 기하 이걸 준비를 다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도입이 됐을 때는 사실 문과 통합 수능의 취지가 무색하기 때문에 교과부가 고민을 많이 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요거는 그냥 제의하고요. 심화 수학도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기존에는 사회 9과목과 과학 2과목 중에 태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고1 때 되잖아요, 어머님. 그러면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고1 때 배울 거거든요. 그게 수능 과목이다. 다만 통합사회는 옛날에 1등급 비중이 되게 높았어요. 문과드니까 상관없이. 충분히 이과 애들도 공부뿐만 하면은 통합사회 1등급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통합과학이 문제예요.
통합과학 문화생지에 대한 응축본이잖아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통합과학을 잘해놓지 않으면은 수능에서 대단히 불리하다. 그래서 문과라도 통합과학은 지도 봐야 되는 거니까 그쪽 준비를 잘해야 된다. 요즘에 과학학원들 엄청 좋아합니다. 중등 과학학원들 입이 귀에 걸렸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어머니. 수학을 문이과 같이 볼 건데 어떻게 준비할 건데. 그 다음 통합사회는 신경 쓰지 마. 국어도 신경 쓰지 마. 똑같아. 영어도 그냥 절대평가 그냥 똑같아. 다만 탐구 영역에서 통합과학을 얼마나 잘 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자료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니. 자, 이것도 제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통합 수능에 대한 얘기는 이슈는 드렸죠. 지금 문과드니까 또 넘나들 수 있다. 그 다음 과목에 대한 얘기 드렸죠. 이슈는 수학이랑 통합과학 쪽에 대한 이슈는 어머님들이 통합 수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연계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 자, 갈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머님들 고교 학점제 있어야 되죠. 교과서 바뀌죠. 기존에는 진로 선택하고 융합 선택 등등은 바뀌어요. 자, 어머님들 고1 올라가면 뭐 배웠냐면요, 어머님. 공통국어 1학기, 2학기. 공통수학 1학기, 2학기. 공통영어 1, 2. 통합과학 1, 2. 1학기 때 통합과학 1, 2학기 때 통합과학 2. 통합사회 1, 2. 자, 고1 때 나오는 거. 통합과학 1, 2. 통합사회 수능 나오는 거죠. 고1 때 배운 게 고3 11월 달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거를 머릿속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는 중학교 때 거 그대로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 다 가거든요. 거기서 좀 더 깊이가 깊어질 뿐이고 내용이 부과될 뿐이지 중학교 때 사회와 중학교 때 배우는 과학의 심화 버전이다. 중요한 거는 중학교 1, 2, 3학년 때 배우는 거 잘 정리되면은 고1 때 도움이 된다. 두 번째, 고2 때 배우는 일반 선택, 저 빨간 거 있잖아요. 그죠? 저게 수능 과목이다. 근데 미적분 2하고 기하는 심화 수학인데 저거를 수능 과목으로 채택할지 안 할지는 지금 내년 4월을 지켜봐야 된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거 자, 한번 갈게요. 보세요. 지금 9등급제에서 5등급제인데 이것도 그냥 보시면 돼요. 그죠? 기존에는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3%인데 현재는 이제 어머니들은 1등급 몇 퍼센트? 10%. 2등급 34%. 34%면은 한 이쯤 되겠네요. 그죠? 그죠? 한 3, 4등급 중간쯤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죠? 저렇게 변한다. 좀 더 가볼게요. 현행은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3%, 4등급 40%인데 즉 개편으로 쭉 보니까 한 3, 4등급 중간쯤이 2등급까지더라.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 이런 거예요. 자, 기존에 어머니 특목하고 자사 왜 못 갔어요?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존에 특목고 가서 4등급 수준이 이제 몇 등급이 될 수 있다? 2등급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특목자사 쪽에 대한 관심은 훨씬 더 커질 거고요. 특목자사는 과목에 대한 선택이 되게 자유롭고 많잖아요. 학종이 되게 유리해요. 그 다음 내신을 어렵게 내고 심화스럽게 내기 때문에 수능에도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 애가 그냥 특목자사 가서 2등급은 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특목자사를 가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지역자사고는 이제 그냥 명문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동권 명문고 있잖아요. 그죠? 목동고, 그죠? 양정, 강서, 진명도 가깝게 있고 있잖아요. 그게를 지역자사고 그 명문고라고 하거든요. 명문고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2등급 정도 맞을 거면 특목고 가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할 수 있어. 근데 2등급 넘어가면은 조금 애매하긴 해. 그 다음 명문고등학교. 앞으로 어머님 애들은 블라인드 이 정보 많이 가리는 게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명문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서 한 1.5등급 수준
1.5등급이면 몇 퍼센트예요, 어머니? 한 20% 수준 보면 되거든요. 그냥 가서 1.5등급 정도 받을 거면은 그냥 명문고 가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1.5등급 명문고 갔는데 1.5등급 못 받아. 그럴 거면은 그냥 내신 따기 좋은 고등학교 가서 1등급 수준 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기존에 어머니도 고교 선택할 때 내신 때문에 고민을 했다면은 기존의 고교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은 그냥 평양 일반고 가서 1등급 따는 게 좋고 명문고 갈 거면 1.5등급 정도면은 명문고 가도 되고 그 다음에 2등급 정도 2.5등급까지는 특목고 가도 된다. 이게 훨씬 더 자유로워졌다. 다만 걔네들 같은 경우는 준비해야 될 게 많다. 20% 이내 애들은 내신에만 의존하면 되는 게 아니라 비교과랑 수능 최저가 다 붙을 거예요. 그쪽 준비를 동시에 해야 된다. 자, 요거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어머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다시 가볼게요. 우리 학생부 위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있잖아요. 자, 34%가 2등급이야. 그러면 우리는 주요 대학이야. 2등급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특목고 2등급은 믿어. 명문고 1.5등급 정도면은 믿어. 그냥 내신 따기 좋은 일반고 1등급 정도면은 믿어. 그렇지만 종합전형 말고 학생부 교과전형은 수능 최저를 다 붙일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원래 수능 최저가 거의 없었거든요, 언니.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도 수능 최저를 다 붙일 거고 비교과 교과 세특 있잖아요, 그죠? 비교과 관리를 다시 해야 돼요. 즉 상위권 애들은 내신 등급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지하면서 교과 세특, 즉 비교과 교과 세특 관리를 되게 빠방하게 하시면서 수능 최저 등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다 해야 된다. 20% 애들은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준비를 다 해야 된다. 그 이상 애들 같은 경우는 선택과 집중을 해도 된다. 요게 지금 대입제도 개편에 어머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중위권 애들은 우리 평민들은 그냥 입시 부담이 감소가 됐으나 상위권 애들은 내신 등급하면서 교과 세특과 수능 최저 입시 부담이 증가된다. 그래서 초6부터 중1, 중2, 중3, 고1부터 과목, 교과 등급 유지, 그 다음 교과 세특 관리, 수능 요거 해가지고 제가 좀 정리했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거는 꼭 공부하시면서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다시 어머니 중학교 때 신경 써야 될 거 뭐라고요? 얘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과들이니까 수학을 같은 걸 보잖아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럼 수학 신경 쓰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 고등학교 올라가서 사회는 문과들이니까 잘 받을 수 있어. 쉬워. 근데 공통 과학은 어려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상위 20%는 교과 등급, 교과 세특, 수능 세 가지 준비를 다 해야 된다. 좀 가볼게요. 고등학교잖아요. 그죠? 그죠? 자, 우리 애가 이제 고교 선택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우리 애가 특목고 가서 34% 정도는 들어올 것 같아. 라고 하면은 특목 자사가 유리하다. 우리 애가 한가람, 강서, 목동, 양정 가서 한 1.5등급, 한 20%, 반이 40명이면은 반에서 8등 정도는 될 것 같아. 그러면 저기 학교 가서 교과 세특 관리하면서 이쪽 학교 한가람, 강서, 목동은 내신을 못 찍는다. 수능 연계율을 되게 높인다. 그래서 저기 가면은 교과 세특 관리만 잘하면은 자동으로 내신 준비하는 것 자체가 수능 준비하는 거라서 내신 등급만 딸 수 있으면 저쪽 고등학교가 유리하다. 근데 우리 애가 강서, 한가람 가서 1.5등급 정도 못 할 것 같아. 그럼 이쪽에 가서 어떻게 한다? 내신 1등급을 10%를 유지하면서 교과 세특 관리를 하면서 다만 이쪽에 있는 학교는 내신하고 수능하고 괴리가 좀 있어. 그러면서 수능 최저는 학원에 의존하면서 공부를 시킨다. 되셨죠? 상위권에 가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리뷰를 간략하게 정리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말씀 다 드린 거예요. 그죠? 다만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어머니. 고교 내신 약화로 어머니들 고교 학점제 시대잖아요. 고교 학점제 시대니까
우리가 이과예요. 우리가 이과야. 이과인데 1등급이야. 10% 더 들어와. 근데 10%가 아니라 얘는 사실 2%예요. 그럼 내가 공부 잘한다는 걸 어필을 해야 돼요, 아니야 돼요? 2%는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9% 1등급하고 2% 1등급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진로 선택 과목을 들어갈 때 센 과목 있잖아요. 물리, 그죠? 화학, 뭐 물리가 되게 이과에서는 물리를 선택했다는 거는 얘는 되게 잘하는 거라고 대학들이 판단하거든요. 그 다음 수학도 심화 수학, 저런 거를 선택을 해서 나는 진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라고 증명을 해야 된다. 되셨죠? 네. 그리고 상위권 애들은 내신 1등급 딸 수 있으면서 수능 지수 높고 내신이 교과세트 관리 잘해주는 교구로 몰릴 것이다. 네, 나머지는 제가 말씀 다 드린 거를 응축해서 제가 새벽 4시까지 제가 정리해서 만들었거든요. 제가 원래 눈이 조금 더 크긴 해요, 어머니. 그래서 지금 눈이 계속 안 키워서 좀 눈이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밤새 정리를 한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가볼게요. 제가 정리할게요, 어머님. 중2 애들은 지원 전략은 학종으로, 뭐로? 지원 전략은 뭘로? 학종으로, 수시 학종으로. 하지만 마치 정시로 대학을 갈 것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 목동권 애가 수능을 놓치고 대입을 준비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지방 애들 수능 전교 1등이 수능 2, 3등급 못한 애들 정말 많거든요. 목동권 애들은 상위권 애들은 수능을 무조건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 좀 더 가볼게요. 자, 그럼 학종 얘기할게요. 어머니. 학종. 어머님한테 고교 선택이 아니라 고교 학점제잖아요. 진로 되게 중요하죠. 자, 진로 무조건 뽑아야 돼요. 어머니 지금. 진로 뽑아야 되고 얘는 꿈이 뭐예요? 로봇공학자잖아요. 그럼 얘는 꿈이 연고대 기계공학을 목표로 해. 그럼 얘는 학종으로 갈 거야. 그러면 연고대 기계공학과 때 면접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교수님들이 어떤 성적 볼까요, 언니? 고1, 고2, 고3의 수학 성적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과목 선택했는지 볼 거예요. 1등급인데 얘가 물리를 선택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선택 과목 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교과세 특 관리잖아요. 우리 교과세 특이 뭔지 아세요? 지금 수상경력 학종에서 미반영, 자율활동, 독서활동, 봉사활동 다 미반영이잖아요. 유일하게 반영하는 것은 교과세 특이에요. 그러면 내 진로와 이 전공에 내가 얼마나 적합한지를 다른 걸로는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교과세 특으로밖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얘는 진로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 진로 연계된 과목 성적 관리를 정말 잘해라.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우리의 진로가 나오면은 그 진로 과목은 선행과 심화를 확실하게 하고 고등학교 올려보내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과세 특인데요. 우리의 진로가 로봇공학자면 그거를 국영수 사과에서 내가 과목을 배우면서 내가 진로에 이 전공에 조예가 있다라는 거를 어필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엄마가 하기 너무 힘들고요. 애들이 하기 너무 힘들어요. 볼게요. 얘는 로봇공학자잖아요. 교과세 특은 뭐냐면 국어 과목이에요. 그러면 뭐야? 기계공학분야에 간식이 많아서 기계공학 용어가 어려워 외래어와 한자가 되어 있는 고등학생들 공학 분야에 대한 흥미를 갖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기계공학 용어 대사전에 나오는 공학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거 얘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저희 아들 교과세 특 써주다가 제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확 넘어졌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공부를 좀 했는데도 힘들어요. 다 이런 거예요. 얘는 교과세 특 녹여야 돼. 얘는 공학이야. 국어, 순우리말, 수학, 기계공학에 대한 여러 가지 함수 조사 및 활용, 영어, 기계공학 로봇 관련된 영어 강의 영상, 사회, 기계공학과 우리나라 사회의 연관성 탐구 이런 거를 생기부에 녹여야 돼요. 자,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저도 하도 스트레스 받았어요.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컨설팅 회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대치도 일하면 저하고 파일만 대표가 저하고 친하니까 파일만 입시 컨설팅부터 찾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엄청 비싸요. 한 학기에 6개월이거든요. 6개월에 한 450 이렇게 줘야 돼요. 근데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우리의 시간만 빼서.
그래서 제가 자꾸 찾았던 게 김과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세요, 어머님. 김과이 어플 다운받잖아요. 그러면 학종 준비하면은 연대 학종으로 제가 기계공학과 학종으로 갔어요. 얘네들이 훨씬 잘합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싸요, 어머니. 그냥 한 번 해주는데 20만 원 이렇게 훨씬 싸면서 관리를 훨씬 잘해. 그래서 그냥 교과 세특은 김가회에 들어가서 맡기시는 게 저희 어머니 고이 아들 노하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싸면서도 잘하더라.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전공 적합교과에 유리한 거 제가 이제 알려드렸고요. 이거는 그냥 각 대학에서 우리 과 들어오려면 이런 과목 선택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제가 왜 그냥 잘 안 보여서 되냐면요. 또 발표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중3 이상 애들에 대한 용이고요. 어머님 애들 용은 또 따로 학교에서 발표할 거예요. 즉 우리 과 들어오려면은 이런 과목은 선택하세요. 이런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은 선택하세요에 대한 가이드거든요. 그럼 이 가이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니? 우리는 진로가 나왔어. 진로가 안 나오면 답이 없는 거고. 진로가 나왔으면은 아 이쪽 과목은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학습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뭐 직업. 자,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숙제 드릴 건데요. 숙제 드릴 거예요. 자, 진로는 사실 어머니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 만들어주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진로가 있고요, 어머니. 진로 밑에 계열이 있고요. 또 계열 밑에 전공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분류하냐면 이렇게요. 젊은, 이문, 문이, 절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애가 절대문과다. 절대문과다. 얘는 수학, 과학 힘들한다. 절대문과다. 그죠? 그럼 이 친구는 어문계열하고 인문계열에서 전공을 찾자. 우리 애가 절대문과다. 두 번째, 우리 애가 문과긴 한데 수학이나 과학이 좀 꽤 잘해. 그죠? 그럼 얘네들은 문과 속 이과 성향이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은 상경계열과 사회계열에서 전공을 찾자. 다음, 우리 애가 이과긴 해. 우리 애가 이과긴 한데 약간 물리 힘들어하는 이과야. 기하 파트 힘들어하는 이과야. 그걸 이과 속 문과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순수 자연계열과 화학계열에서 전공을 찾자. 그 다음 우리 애가 절대 이과야. 수학, 기하, 과학, 물리 엄청 잘해. 걔네들은 공학 계열과 물리 저쪽 계열에서 전공을 찾자. 그래서 전공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진로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직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딱 보니까 만족도가 낮은 1위 모델, 2위가 의사예요. 근데 절대 이과가 공부 잘할까요? 아니면은 이과 속 문과 애들 공부 잘할까요? 절대 이과가 공부 잘하죠. 근데 이과 속 문과 성향 애들은 뭐냐면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절대 이과 애들은 말 별로 없고 그냥 애가 과묵하게 생겨서 그냥 공부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걔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엄마가 걔네들을 의학계열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족도가 대단히 낮다. 그러니까 절대 이과 애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그래서 의대를 갔더니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싫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약학이나 수의학과 쪽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걔는 말이 없잖아요. 사람들 맨날 아프다고 징징대는데 걔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수의학과나 약학과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 자, 이렇게 그냥 진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의학계열, 의사 지금 적응 높이인데 이런 높이가 많이 많잖아요.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OECD 수준에 우리가 한 뭐 6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고2부터 지금 의대 정원 뭐 1000명 늘린다고 했다가 지금 의사협회에서 지금 반대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좀 늘렸으면 좋겠어. 그럼 저희 애가 고2 이과거든요. 좀 글로 바꿨으면 좋겠어. 우리 위에 이거를. 자, 지금 진로하는데 그냥 문과는 아사, 이과는 관호사. 뭐 그래서 진로는 오늘 숙제예요, 어머님. 오늘 숙제인데 커리어 닛이라는 데를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의 진로를 일단은 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얘랑 어머니랑 같이 해보세요. 자, 우리 중2 이하는 고교 학점제 시대죠. 자기 전공에 따른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과목을 해야 되는 애들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진로를 아직 몰라. 그럼 전략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오늘 숙제예요. 되셨죠? 이제 조금 가볼게요. 마치 정시로 대학을 갈 것처럼 공부법 얘기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는 공부법 얘기 드릴게요. 자, 이거 제가 실제 케이스인데요. 얘는 신서중학교에서 잘렸구나. 신서중학교가 학력지수가 한 86 나와요, 어머님. 86. 그 다음에 월청중 모금중이 한 94, 5 나와요. 이거 2019년도 그때는 이제 지수가 다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신서중학교에서 얘는 중학교 1, 3학년 평균 내신이 한 90점, 91점 나왔던 애야. 86 학력지수의 신서중학교가 90점 정도 나왔다고 할게요. A등급 비중 30, 한 4, 5%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고 얘는 한가름고를 들어간 거예요. 한가름고 들어갔다가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고1 끝나고 저를 한번 찾아왔는데 나 한가름고 잘 다니고 있어라고 하니까 선생님 학교 저 그만뒀는데요. 전학 갔는데요. 그래요. 어디로 전학 갔냐고 하니까 뭐 어찌저찌 돼서 집도 뭐 해가지고 어찌저찌 돼서 그냥 약간 외곽에 있는 저기 영등포 쪽에 관악구 쪽으로 제가 갔다고 해요. 실제 얘기예요. 그래서 왜 갔냐고 하니까 선생님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요. 반에서 중간도 못해요. 그러면 내신들이 개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의고사도 안 나와서요.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관악구로 전학을 갔더니 내신 등급은 나와요. 그럼 제가 물었다니까 그럼 너는 뭘로 대학 갈 거야? 라고 하니까 저는 내신 등급이 안 나와, 아니 수능이 안 나오니까요. 저는 그냥 학생부 교과라면 종합으로 가려고요. 너 고1 때 몇 등급인데? 6등급이요. 너 학생부 교과로 서울 못 가. 그럼 학생부 종합이면 너 관악구 가니까 네 전공에 맞는 동아리나 이런 걸 할 수 있든 아니요. 그럼 난 학종으로도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재수밖에 없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런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엄마는 얘가 90점 정도니까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어. 사실 A등급 비중은 35, 6%인데 그리고 학력지수가 엄청 높은 고등학교를 갔어. 그죠? 갔는데 내신 등급이 안 나와. 그리고 얘는 전형적인 내신형 애야. 평상시에 공부 안 하다가 벼락치기 하고 시험 보고 나서 다 까먹고 뭐 이런 친구야. 즉 수능형 친구가 내신형 친구가 수능형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거 내가 친다 못 친다? 못 친다. 다시 가볼게요. 자, 저런 시행착오를 겪게 하면은 사실은 얘는 고1 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고교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 갈게요, 어머니. 중학교 때 평상시에 공부 안 하고 학원만 뺑뺑이 돌렸어. 얘는 학원 가고 학원 숙제하고 학교 가고 학교 숙제하는 게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 복습하는 거는 신경도 안 썼어. 그냥 그렇게 했는데 벼락치기 하니까 적당하게 90점 정도 나왔어. 그죠? 그리고 얘가 한가름 고등학교를 가니까 상위권에 들려. 수능도 안 나와. 사고력 시험 이런 거 안 나와. 그리고 그냥 고등학교를 갔다 갈게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평상시에 공부 안 하고 학원 뺑뺑이 돌리다가 시험 때 벼락치기 하고 학원에서 집어준 문제 막 공부하고 시험을 봤더니 한 80점대 뭐 중반은 나왔어. 그리고 시험 끝나고 다 까먹었어. 방학 때는 선행한다고 다 까먹고 다시 2학기 때 벼락치기 하고 집어주는 거 공부하고 다 까먹고 방학 때는 선행한다고 1학년 때 거 다 까먹고 다시 2학년으로 갔어. 다시 벼락치기 하고 까먹고 선행한다고 까먹고 고3 딱 됐는데 얘들아 이번 중간고사는 고1, 2 때 그 수능 과목 중심으로 낼 거야. 저 다 까먹었는데요. 그 다음 고3 때 통합과학 통합사회는 언제 문제예요? 고1 때 배웠던 거잖아요. 그럼 얘는 다 까먹었어. 그죠? 고3 11월 달에 수학은 고2 때 배웠던 거잖아요. 근데 얘는 벼락치기하고 암기하고 다 까먹었어. 고3 딱 되니까 저 어떻게 해요?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 안 시키는 게 학습 전략이다. 뭐라고요, 형님?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게 하는 게 학습 전략이다. 자, 좀 더 가볼게요. 그러면은 원장님 그런 거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저의 추천은 뭐냐면은 수능형 중학교 보내라 그냥. 예비 중이면은 수능형 중학교라고 하면은 뭐 월촌, 신모, 모근, 그다음에 여기는 목일 정도면은 중학교 때 공부한 패턴 내신 시험 정도면은 약간 되게 심화, 외부 지문, 수능형, 수학으로 따지면 심화 수학 이런 거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패턴 준비했던 애들이
고등학교 가니까 시행착오가 적더라. 월천중학교 아파트 가격이 비싼 이유는 또 있는 거예요, 오늘 그죠? 요번에 수능 통합 딱 되면서 내신보다 수능이 더 중요해졌잖아요. 내신 5등급제고 수능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검색어가 뭐냐면은 학군지 아파트 가격 문의가 또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제 친구가 지금 구로에 사는 제 친구가 있는데 야 고등학교는 목동으로 가려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9일 중학교가 다니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목동으로 가려고. 제가 또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냥 중학교는 목동으로 오고 고등학교는 반대로 가는 거야. 예, 그때는 자기 전공에 자기 실력에 따라서 가는 거고 중학교는 사실 수능형 중학교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죠? 저희가 목동인데 수능을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지방 전교 1등이 수능 2등급도 안 나오더라. 다시 그래서 어떤 학습 전략을 그러면 원장님 굳혀야 돼요. 갈게요. 자, 일단은 목동권에 있는 고등학교, 주요 고등학교는 내신 공부 열심히 하면은 수능 잘 나오게 해줄게 라는 게 기본 취지다. 그래서 그러면 수능 문제와 수능형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은 팩트를 물어보지 않는다. 왜 그런지에 대한 한두 번 꼬운 문제를 낸다. 다음 수능 문제는 단편적인 걸 내는 게 아니라 중목차와 대목차 연계해서 낸다. 그래서 수능 공부의 핵심은 딥하게 가다가 목차 백 하면서 목차 연계. 딥하게 가면서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 다음 백 하면서 목차. 그리고 목차 기반으로 중얼중얼 연계성을 설명하는 학습법. 이게 메타인지 학습법이다. 이거를 중학교 때 장착시키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좀 가볼게요. 이게 뭐냐면 저희 학원에서 하는 스리 퀴즈적성 학습 유형 검사인데요. 이제 숭실대 교수팀하고 서울대 교수팀하고 연합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 데이터를 쭉 보니까 중학교 때 수 개념 능력이 135 이상인 애들, 즉 이건 뭐냐면은 개념을 가지고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심화 수학을 잘 풀 수 있는 거. 그 다음 언어 이해 능력, 비문학, 글 문제 파악 잘하는 거, 읽고 무슨 말인지 잘하는 거. 이거 두 개가 높은 애들이 중학교 때 성적이 별로라도 고등학교 가니까 성적을 치고 달리더라. 이게 수능형이더라. 그러면은 읽기 능력과 심화 수학, 개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진도 많이 빼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을 가지고 끝까지 풀어내는 능력, 어려운 문제까지. 이런 능력이 높은 애들이 고등학교 가니까 공부를 잘하더라. 좀 더 가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스키마거든요, 어머니. 천번 문제 풀이하는 능력이에요. 중학교 때 배운 거 벼락치기하고 안 까먹고 차곡차곡 내 걸로 잘 만든 애들이 고등학교 가니까 공부를 잘하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죠? 3등급 애들 학원을 전혀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근데 얘는 학원 가. 엄마 나 학원 갔잖아. 너 공부 안 해? 엄마 나 학원 숙제하잖아. 나 학교 숙제하잖아. 나 수행평가 하느라고 바빠. 그래서 정작 자기 복습할 시간이 없어. 그럼 그 애들 고등학교 가잖아요. 똑같아요. 저희 애가 그래요. 저희 애가.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애한테 제가 공부법도 공부했다고 이거 엄청 하라고 했는데 애들이 아빠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집에 가면은 오늘 공부했던 거 가져와 봐라고 하니까 우리 첫째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그냥 손 놔버리거든요. 아니 애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는데 이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2등급 애들 학원도 하면서 공부, 자기 공부법을 갖추면서 밸런스가 있어 적절하게. 근데 2등급, 1등급이 못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중학교 때 스키마가 약할 뿐만 아니라 일단 머리가 좀 날려요. 1등급 애들하고 범접할 수가 없어. 1등급 애들은 뭐냐면은 그냥 인간,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찾아다니고 자기 주도 학습 시간, 공부법이 되게 좋은 애들은 1등급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1등급 만드는 공부법을 제가 이제 습관화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어머니 평상시 공부는 기반학습이라고 합니다. 학습의 기본기 따지는 거. 그 다음에 시험학습 때는 암기하고 문제 푸는 거를 시험학습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시간이 몇 시간 있어요? 아 예.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기반학습, 기반학습, 시험학습. 시험학습, 시험학습은 누구나 다 해요. 벼락치기하고 암기하고 문제 풀고 하는 정도는 습관이 안 되더라도 본능적으로 해요 애들이. 근데 평상시 기반학습, 그죠? 학교에서 배운 거 내과화 시키고 학원에서 배우는 거 내과화 시키는 거 있잖아요. 복습 시간. 이게 기반학습인데 저는 지금 수능에 강해지는 기반학습 공부법 들어갈게요. 개념학습.
자, 평상시에는 예습 수업 복습이 기반 학습이에요. 자, 목표. 제가 어머님이라면은 저는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이거 무조건 습관화 시키겠다. 예습 수업 복습 4번 시키는 거. 학교든 학원이든 애들한테 학원 가서 있는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요. 숙제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배운 거를 내 거화 시키는 게 공부하는 거다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어머님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뻔뻔하게 토요일에 과학학원 갔다가 또 국어학원 갔다가 사회학원 또 시험대 갔다가 그럼 자기 공부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뺑뺑이 돌렸던 애들은 고등학교 가잖아요. 어머니 사회학원 안 보내주잖아요. 손 떨려요 애들이. 지가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런 애들은 곧 죽어도 3등급밖에 할 수가 없다. 자, 예습 갈게요. 예습은 뭐냐면은 앉잖아요, 언니. 자리에 앉잖아요. 자리에 앉으면 목차 본다. 뭐 본다? 목차 보고 우리 왜 중학교 때 수업 받을 때 선생님이 칠판 제일 끝에 보면 학습 목표 적었죠. 근데 저희 그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근데 지금 중학교 시험은 학습 목표에서 나온다. 목차의 끝머리가 학습 목표잖아요. 학습 목표 나온다. 예습은 뭐냐면은 앉자마자 목차 보고 공부 지도 살피는 거죠. 목차가 내가 지금 어디로 하는 백 하는 거죠. 그리고 학습 목표 보고 한 줄 적기 훑어보면서 한 줄 적기 하는 게 학습 목표. 한 줄 적기 하고 내가 적은 한 줄 적은 학습 목표가 맞는지 틀렸는지 나는 수업 시간에 검증해야지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수업에 들어가는 게 예습 끝. 예습을 전날 해야 돼요. 일주일치 해야 돼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서 학습 목표 보고 목차 보고 한 줄 적고 내가 적은 게 맞는지 틀렸는지 수업 시간에 검증해야지라는 목적의식을 갖는 걸로 예습 끝. 되셨죠? 자, 목차 공부법.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거 뭐예요? 목차 보고 학습 목표 보고 훑어치기 하면서 한 줄 학습 목표 적는 거. 다시 학교 선생님들은 학습 목표를 보고 수업을 진행하고 수능 실적위원들은 목차와 학습 목표에 의하여 문제를 낸다. 그죠? 학습 목표. 자, 이거 제가 지금 이거 과학 시간이잖아요. 대목차가 뭐예요, 어머님? 지각변동과 판구조는 지식이죠. 중목차 1, 2, 3, 4 뭐예요? 저기 중목차잖아요. 그러면 오늘 배울 거 지구의 내부 구조 보면 지구의 내부는 어떻게 어떻게 조사할까? 내부는 어떻게 구분할까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앉아서 애들이 뭐 직접 하는 방법과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훑어보면 되잖아요. 한 줄 적기하고 나 수업 시간에 이거 맞는지 틀린지 검증해야지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수업에 들어가면은 집중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 45분 동안 계속 집중할 수 없는데 목적의식을 갖고 간다. 다시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과학이잖아요. 이거는 언제 나온다?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학에서 심화될 뿐 그대로 나온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야 된다. 예습을 해야 되는 주된 목적은 수업 집중하려고. 5분 예습도 뭐예요? 목차 보고 한 줄 학습 목표 적고 목차 보기 왜 해야 됩니다. 공부 지도. 나중에 마인드맵 그리고 자,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형님? 내가 예습 때 그러는 거 한 줄 학습 목표 검증하는 거. 그리고 경청하고 필기하는 거. 자, 필기는 뭐 해야 되냐면은 학습 목표 기반으로 필기하고 중요한 거 필기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것들이에요, 형님. 그죠? 다음 복습은 에빙하우스에 하는 4번 반복하라고 했습니다. 자, 1차 복습은 뭐냐면 수업 끝나자마자 내가 적은 학습 목표가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는 거 1차 복습 끝. 2차 복습은 제가 필기는 교과서에 하라고 하거든요, 형님. 2차 복습은 집에 가자마자 뭐 하자마자? 집에 가자마자 빈 노트에다가 학습 목표 기반으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 밑에 적는 게 2차 복습이에요. 3차 복습은 뭐냐면은 내가 주중에 노트 정리했던 거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한번 훑어보는 거 중얼중얼 설명하면서 훑어보는 거. 4차 복습은 대목차와 중목차 기반으로 보면서 마인드맵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지가 만들어 놓고 중얼중얼 설명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중1 때 배웠던 게 고1 때 생각이 난다. 이게 스키마로 전환되는 과정이에요. 되셨죠? 자, 그럼 다시 갈게요. 1차 복습 학습 목표. 2차 복습 빈 노트에다가 교과서 한거 옮겨 적기. 3차 복습 주말 아침. 4차 복습
마인드맵 그리고 설명하는 거 이렇게 한다. 이거를 반드시 습관화시킨다. 자, 근데 이렇게 습관화시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열정과 신념은 옛날부터 메타키마 클래스라는 방식으로 문법이나 구문이나 이런 것들은 목차 기반으로 다 정리하고 설명해봐. 이렇게 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가서도 문법이 까먹지 않고 중학교 때는 동사의 시제만 나오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수능은 목차 연계라고 했잖아요. 동사의 시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동사, 타동사와 수동태의 시제까지 다 연계되거든요. 어머님. 이렇게 목차 기반으로 정리가 되면은 고등학교 가서 어법 시험 연계도가 좋을 뿐만 아니라 중학교 때 문법 내용을 까먹지가 않더라. 이게 메타키마 클래스 방식이고요. 다시 가볼게요. 중학 사회 1, 2학년 때 배웠고 고등학교 통합사회로 다 직결된다. 그래서 중학교 공부가 곧 통합사회 수능 시험하고 똑같더라. 중1, 2, 3 때 배운 과학이 고1 과학으로 그대로 연기돼서 심화돼서 나올 뿐이다. 그래서 중학교 때 메타키마 방식, 메타인작습법으로 중얼중얼 정리하고 설명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근데 제가 저도 이 원리를 알았으면 저희 우리 아들한테 제가 이거 습관화시키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못했거든요, 어머니. 실패했기 때문에 제 아들은 그냥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열정과 신념이랑 지금 이제 거산 수학이랑 국풍 지금 와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어머니. 이 스터디 파인더예요. 스터디 파인더는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주고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서 국영수 심화 수업을 해주겠다가 스터디 파인더인데 이제 저희가 만든 노트예요. 보세요. 여기 나갈 때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부 1일 공부 일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나오냐면은 5분 연습했어? 수업 시간에 찾으려고 노력했어? 1차 복습, 2차 복습, 3차 복습 다 했어? 이 공부 일기예요. 그 다음 제가 수업 시간 끝나자마자 뭐 하라고 했어요, 형님? 수업 시간 끝나자마자 하라고 한 게 뭐예요? 학습 목표 연계 정리하라고 했죠. 여기 뭐 학습 목표 나와요. 그 다음에 집에 가자마자 교과서에 적은 거 빈노트에 옮겨 적으라고 했잖아요. 학습 목표 기반으로. 근데 빈노트를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학습 목표 적는 날, 목차 적는 날 이렇게 다 만들어 놨거든요. 키워드 적는 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스터디 파인더가 이제 저희가 3월 달에 되잖아요. 그러면 학원에 오자마자 국영수 이제 약간 국어는 토요일 날로 뺄 거고 영수 종합인데 오면 학교에서 했던 거 이렇게 저희가 검사부터 하는 게 첫 번째예요. 학교에서 적었던 거 검사 복습했는지를 검사부터 하는 게 저거고 토요일 날에 학원에 와야 되거든요. 토요일 날 주중에 제가 적었던 거 선생님부터 설명하는 거. 그럼 3차 복습이잖아요. 그 다음에 챕터 뒤에 가면 이렇게 마인드맵 그리는 거 있거든요. 챕터 끝나면 마인드맵 그리는 건데 자, 습관은 노트가 만든다. 뭐가 만든다? 습관은 노트가 만들고요. 이거 한 3달, 4달 정도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습관화가 될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뭔가 개념 공부하는 방법이 습관화 되는 거지. 이거 제가 저희 아들한테 되게 잔소리했는데 사이만 안 좋아지고요. 이 노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산 수학이랑 뭐 국풍이랑 이제 열정과 신념이랑 해서 제가 영어 학원인데 이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요. 영어 학원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영어가 왜 이렇게 됐죠, 어머님? 평가되면서.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어머님도 습관을 못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 국영수 학원도 아니고, 그죠? 저희가 수업도 해가면서 이렇게 노트 관리하면서 공부 습관 만들어주죠. 이거 제가 진짜 좋은 거 다 참고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공부 다이어리도 이렇게 보시면은 수업 전 5분 예습, 학습 목표 적기, 수업 목표 만들기 잘 진행했니? 수업 시간 경청 맞추기, 예습 의문점 해결을 3단계 진행했니? 수업 직후 메타 리뷰 노트 작성했니? 이렇게 이거를 맨날 해서 저희는 좋은 공부 습관 만들어줄 거다. 그래서 학원에 오자마자 뭐 하냐면은 플래너랑 메타 리뷰 노트, 학교에서 배운 거. 그 다음에 학원 숙제의 기본도 뭐냐면은 그날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메타 리뷰 노트에다가 또 이렇게 다 적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3월 2일 날 스터디 파인더가 이제 개원을 하면은 그냥 좀 효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좀 더 갈게요. 자, 우리 개념 공부해야 이렇게 개념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습, 수업, 복습 몇 차? 4차. 마지막에 마인드맵 보고 목차 보고 설명하는 것까지. 이거는 개념학습법이에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어머님. 사회나 과학이나 개념이 많은 과목은 엄청 도움돼요. 확실하게. 자, 근데 이제 제가 고난도 갈게요. 보세요. 즉, 쟤도 맞고 쟤도 맞고 쟤도 맞는 걸 내가 맞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쟤도 틀리고 쟤도 틀리고 쟤도 힘들어하는 거를 내가 맞아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고난도 문제법 갈게요.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국어 얘기할게요. 국어는 지금 문학이랑 합법과 언어인데 합법과 언어에 문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문학 있잖아요. 자, 고등학교 1, 2학년 때 내신, 우리는 일단 학종 준비해야 되잖아요. 내신에서 애들이 정말 많이 틀리는 거는 문법. 문법, 고전 문법. 그래서 어머니들 지금 중2 애들은 고1 올라갈 때 문법, 국어 문법이랑 고전 쪽은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고1 중간고사 때 성적이 안 나온다. 두 번째, 수능에서의 고난도 문제는 비문학이에요. 그죠? 수능에서의 고난도 문제는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국어를 생각을 하면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어떤 글을 읽고 논지 잘하게 만들어야지가 첫 번째 미션. 왜냐하면 이 비문학이 곧 수학 능력 시험의 원천이니까. 글 읽기 잘하는데 이렇게 수능 시험 잘 나오잖아요.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문법과 고전이 국어 내신에서의 거의 등급을 좌지우지하더라. 그래서 문법하고 고전 쪽 정리를 해야지 고등학교 가서 1, 2등급을 사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어는 그렇게 공부한다. 수능 국어 엄청 길다. 수능 국어 오답률 수리 거의 다 비문학이더라. 그렇죠? 저런 걸 보면서 문학, 그러니까 중학교 때 중학교 내신 때는 어쩔 수 없이 문학하고 뭐 기본 개념 공부하면 괜찮아요, 어머니. 근데 방학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학 때는 비문학 중심이에요. 국어는. 그리고 이제 중3 때는 국어 문법 끝내는 거로 가셔야 된다. 이게 국어 고난도 문제. 국어는 일단은 읽기 시험의 원천이니까. 그 다음에 영어도 보면 수능 영어도 고난도 문제가 빈칸 추론하고 문장 삽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이 비문학 쪽이 안 되는 애들은 글의 흐름으로가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게 같이 적절한 거 못 집어넣는 거예요. 비문학이 빨리는 애들. 그래서 수능 영어에서 1, 2등급도 국어 비문학 쪽이 되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비문학 쪽을 중심으로 열심히 시키자. 국어 고난도에 대한 해결은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 영어 얘기를 조금 할게요. 보세요. 자, 결국은 영어는요, 이런 거예요. 원장님,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안 중요하잖아요. 고등학교 영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영어는 단위수가 수학만큼 높아요. 그죠? 단위수가 높다. 두 번째, 수능 영어 절대평가라도 올해 5% 정도가 1등급이거든요. 90점 맞은 애가 5% 수준이다. 다음, 영어는 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벼락치기해서 될 영역이 아니다. 왜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제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영어와 우리나라 말이 100% 다른 게 뭐예요? 100% 다른 거. 어수는 주어 자리는 똑같잖아요. 100% 다른 건 단어. 그래서 단어 공부 안 하면서 영어학원을 열심히 다니는 거는 헛돈, 헛에너지 낭비. 그래서 단어 암기하는데 진심이고 단어 시스템 만들어주는데 진심인 데가 좋은 영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 두 번째 다른 게 뭐냐면요. 어순 다르잖아요. 문장이 복잡해지니까 어순이 우리나라랑 다른 게 복잡해지면은 얘네들 해석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휘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다시 고등학교 올라가서 특히 고2 때 되잖아요. 고1 수능 모의고사하고 고2 수능 모의고사가 달라진 게 뭐냐면은 고2 수능 모의고사 영어가 갑자기 단어가 엄청 어려워져요. 그때는 되게 멘붕어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중학교 때 영어 단어 만드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어원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강성태 어원 학습을 이렇게 단어 많잖아요. 어원이 탄탄하잖아요. 그럼 고2 때 단어가 확 어려워질 때 쉽게 습득을 할 수가 있다. 연상을 할 게 되게 많아진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고등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어려워지는 어휘에 대한 이거. 그 다음 내신도 목동고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 어휘 문제 되게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어휘가 집중해야 되는 첫 번째다. 가외가 영어 가외가 안 좋은 이유는 영어 가외는 티칭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 거 되게 좋아. 다른 거 좋아. 근데 영어 그냥 과외하면서 문법 잡아주는 건 좋아요. 근데 안 좋다. 그래서 어휘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첫 번째 100% 다른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법인데 중학교 때 그렇게 문법 공부 많이 했던 애들이 고등학교 가니까 생각이 안 난대요. 안 나는 이유는 목차 기반으로 마인드를 정리하고 설명했던 애들은 고등학교 가서 다 기억나거든요, 언니. 근데 그냥 문제 풀고 그냥 딥하게만 가고 했던 애들은 고등학교 가서 어법 이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래서 열정마신의 메타키마 클래스, 저희 스타디 파인더 메타키마 클래스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다. 그 다음 저희가 이렇게 문법 마인드맵 그리고 설명이 하는 걸 하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걸 하잖아요. 다른 과목도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 자, 그 다음 그러니까 결국 고등학교 가서 내시는요, 어법이랑 서술형 영작이 고난도 문제예요. 이 대비를 좀 해야 된다. 문법 배웠으면 영작으로 연계시키는 거. 그 다음 독해. 중학교 때는 감으로 독해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고등학교 가면 접속사 생략되면서 세네 문장 길어지잖아요. 독해를 못해요. 그래서 센텍스, 구조 훈련해야 된다. 다음, 나는 해석은 잘 되는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빈칸처럼 문장 삽입 못한다. 국어 비문학 신경 써야 된다. 되셨죠? 자, 영어는 저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난도 대비는 영어는 일단은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다. 기본기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기반으로 훈련을 많이 시키면서 제가 고등학교를 올려보는다. 다음, 고등학교 가서 탐구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 국어 얘기했죠. 다시 학습 전략 갈게요. 학습 전략. 저는 지금 챕터 2 수능형 학습 전략 말씀드렸잖아요. 개념 학습 어떻게 하라고요? 목차 기반으로 마인드 그리고 예습 수업 복습, 4차 복습, 중얼중얼 설명. 그래서 개념이 되게 좋아야 된다. 이게 기본이다. 그리고 국어 고난도, 국어 그냥 중학교 때 아무 생각 없이 학원 다니지 말고 국어는 비문학부터 그리고 문법 정리. 그 다음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기초부터 탄탄하게 어휘, 구문, 그죠? 복잡한 문장, 비문학.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얘기는 이따가 이정환 대표가 말씀드릴 거고요. 탐구 아까 언급드렸죠. 탐구가 뭐예요? 공통과학하고 공통사회가 탐구잖아요. 사회과학,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이 탐구인데 지금 현재 시험 본 거 이거 하는 교육 자료예요. 딱 보니까 지금 2023학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그죠? 지금 고1 애들, 고1은 사회 통합사회 같이 보잖아요. 고1 애들은. 근데 딱 보니까 2023년도 보니까 사회는 1등급 비중이 24.3, 6월 달에 39.4가 1등급 나온다. 근데 통합과학은 1등급 몇 %밖에 안 나와요? 5.5, 10.1. 즉 사회는 1등급 따기 쉬운데 과학은 1등급 따기가 너무 어렵다. 그죠? 근데 기존의 문과 애들은 저거 신경 썼어요, 안 썼어요? 그냥 바탕만 보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봐야 되는 시대니까 탐구에서의 고난도는 뭐라고 형님? 통합과학이다.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이제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학교 때 배운 거를 차근차근 내 스키마로 만드는 메타인지 학습법을 습관을 시켜야 되고 그거는 그 습관은 뭐라고 형님? 이렇게 노트 정리로 복습 4번 하는 거를 습관화 시켜주는 거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 다음 수학 얘기할게요, 형님. 수학도 이제 수학 얘기로 이전부터 말씀드릴 건데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연산 중학교 1학년 애들 연산 따는 애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CMS 사고력만 연락이 다녔더니 연산을 못해 얘가. 그래서 연산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문제 개념, 이거 유형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니 수학은 진도 빨리 뺄 수 있거든요. 왜냐면 개념이 적어. 그 진도를 빨리 쭉쭉 뺄 수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수학은 결국 수능은 심화 수학. 어려운 걸 잘 풀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결론은 뭐냐면은 심화 문제 해결력이 얼마나 갖추느냐가 중요하지. 다른 거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 가볼게요. 여기서 목동 외곽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내는데 그냥 유형 문제 중심으로 많이 내요 이렇게. 근데 뭐 모든 중학교나 주요 중학교는 심화 문제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걸 많이 내요. 그러면은 학원에서 이제 외곽 중학교에 수학 시험 준비를 할 때 문제를 저희가 뽑아서 줄 거 아니에요. 그 외곽 중학교는 문제를 뽑을 때 유형 문제를 90% 유형 문제 주겠죠. 이것만 풀면 너는 돼. 근데 모건중이나 월천중은 내신 시험 문제 만들 때 심화 문제를 한 7, 80% 심화 문제를 줄 거 아니에요. 이거 풀어봐. 그럼 이렇게 중일, 중이, 중3을 드릴 했던 애하고 그냥 유형 문제 중심으로만 드릴 했던 애하고 그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닦았어. 고등학교를 닦았는데 강서고나 양정고나 대부분에 있는 고등학교가 심화 문제 중심으로 많이 내. 그리고 수능은 심화 문제야. 그래서 제가 중학교는 수능형 중학교로 가서 빡세게 굴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수학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마인드맵, 개념은 이렇게 하면서 중얼중얼 설명하는 걸로 가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저보다 저는 이제 수학 공부도 좀 많이 하긴 했는데요. 저보다 훨씬 조류가 깊은 제 스타트파인더 저랑 공동 대표 맡고 있는 이정환 대표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 고난도 문제는 어떤 것들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에 대한 부분을 어머니들한테 한 30분 정도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자료 보시면요, 어머니 제가 다시 다 정리했으니까 꼭 복습 한번 하시고요. 저희 거산의 이정환 대표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설명이 잘 들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산교육대사와 서천교육대사 맡고 있는 이창환입니다. 학원에서 설명회를 참 오래 했거든요. 거산학원 보통에 차린 지 15년 됐는데 설명회를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동안 제가 열심히 예전에 설명할 때 제가 항상 그 올바른 수학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하면 어머니들이 설명이 끝나고 하시는 말들이 좀 똑같아요. 원장님 수업은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4년 전부터는 코로나 딱 바로 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IT 회사? 수학으로 하는 IT 회사를 차렸어요. 올해 수학의 심장을 한번 보시면 시중에 이제 책 출간하는 것도 있는데 그 하나의 그냥 재료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리키는 수학에 대한 거를 책으로 만드는 그게 수신별 책이에요. 그러니까 수신별 책 중에서 그러니까 개념편, 확인편, 해석편, 그다음에 심화편 이렇게 있는데 제가 좀 이따 잠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해석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논리적 사고를 제대로 학습할 때 도움이 돼요. 제대로 학습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설계한 콘텐츠고요. 그런 부분들 그런 거를 잘만 사용하셔도 학원을 굳이 안 다니셔도 우리 아이 부족한 거를 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스마트 교재라는 게 교재만 사셔도 공부할 수 있어요. 학원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부터 보육이에요. 그냥 엄마가 관리해줘야 되는데, 그죠? 엄마가 관리해줘야 되는 부분을 내가 옆에서 계속 있으면 사실 아이랑 싸우잖아요. 저희 아이도 사실 제가 결혼 빨리 한 건 아니지만 아주 늦게 한 것도 아니지만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제가 관여를 근데 안 해요. 사실 관심을 약간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제가 이제 뭐 15년 정도 경시나 영재교육이나 쭉 해왔었지만 저희 아이 이름을 제가 이제 오랫동안 교육해오고 아이들을 보면서 학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겠다 딱 생각했던 거에 저희 아이 첫째, 둘 다 딸인데 첫째의 돌잡이 때 나는 마이크 잡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다른 딴따라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닌 거야. 저는 우리 아이가 할 말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회 때나 이제 제가 상담하거나 이렇게 면담을 경험하는 면담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엄마 실망시키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치를 보더라고요. 어머님 눈치를 봐요. 진짜. 그러다 보면 자기 소신껏 뭔가를 막 펼쳐내지 못해요. 약간 생각이 틀도 갇혀있게 되고 그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정말 난 마이크 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이크 잡았어요. 그리고 전 이름 장면가 되셨을 때 여러 개 아이를 주잖아요. 그 중에 저는 서유를 줬거든요. 첫째를. 서유가 풀서의 부드러움이에요. 자기 할 말은 다 하지만 매사에 부드럽게 푸는 아이가 됐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은 진 거고 그게 제가 저희 아이에 대한 교육 가치라는 거예요.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아이 어렸을 때 이제 리버지니어스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영유를 막 일찍 보내는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리버지니어스 보냈는데 그냥 놀면서 막 행동하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아이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2번이나 막 엉엉 제가 몇 번씩 들어줬거든요. 근데 엉엉 울면서 막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이유 하나요. 지는 거 싫어하는데 우리 애가 영어를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싫어하는 걸 시키니까 싫어하는 정말 아이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정도는 그냥 와이프 설득해서 성경을 좋다고 했긴 했는데 2번을 보내버리니까 저도 이제 얘기를 했죠. 무조건 제가 선택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선택을 넘겨야 사실은 나중에 돈은 없으니까 선택을 넘겨요. 근데 와이프가 그냥 쉬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6개월 쉬었어요. 안 다니고 유치원도 안 다니고 와이프가 데리고 있었어요. 아이들 둘째만 보내고 첫째는 와이프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어린이집 보내고 그러다 보니 일반 유치원 보내요. 일반 유치원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입시처럼 이제 사립초를 보내자. 그래서 세 군데 집어넣었거든요. 유석초랑 홍대부초랑 이대부초 집었는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어디 학교 갈 거냐 물어보긴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어렸을 때는 역량 키우는 게 최고가 아닐까. 집중력이나 아니면 아이가 좀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게 최고가 아닐까. 그다음 건강, 체력을 키워주는 게 최고가 아닐까 생각하는 게 사실 저희 교육 마인드이긴 해요. 그리고 사실 남들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사실 요즘은 되게 가지각색의 직업군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형태의 직업과 우리 아이가 컸을 때에 대한 직업생이 또 달라요. 그럼 그 시대에 저는 그러거든요. 어떤 아이를 키우는 게 가장 역량 있는 아이를 키워줄 거냐 라는 거 저는 한 번쯤은 고민해보시면 아이들의 교육에 나는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정확히 좀 짚어나가시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나아죠. 그래서 그 말씀을 사실 꼭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뒤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그래도 이제 수학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고 수학을 어떻게 시켜야 우리 아이가 절대 실패 없는 수학을 할 수 있는 거냐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저는 그러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수능을 볼 때는 등급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9등급에서 5등급 바뀌잖아요. 장점이 뭘까요? 제가 예전에 막 설명할 때 1등급하고 2등급 차이 딱 하나 차이가 없었어요. 예전 설명할 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진짜 설명이 다 있거든요. 보시면 1등급과 2등급 차이는 딱 하나였어요. 시간이 있으면 다 풀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푸는 아이들이 2등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숙련도 필요했던 거예요. 오히려 과거에. 그죠? 근데 지금 딱 보세요. 5등급 체계 바뀌면서 1, 2등급 애들이 1등급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간에 더 이상 구애를 많이 안 받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수학 공부를 했으면, 그죠? 이해되시죠? 그럼 1등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대로 수학 공부를 했으면이라는 취지가 뭘까요?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예를 보시면 쭉 읽히세요. 그냥 듣고선 외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올바른 수학이 뭔지를 정확히 아시면 이게 그냥 쭉 보이세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얘를 봐도 몰라요. 사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 표, 그 다음 그 뒤에 표를 띄워놓은 이유들이 있어요. 보시면 왜 10초가 아니라 수원에서 격차가 더 많이 날까? 그죠? 이 격차가 많이 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문이과는요, 저희 부모님들 문이과는요, 어떻게 선택했어요? 우리 아이 미래에 뭐 대구 스쿨을 통해 선택하나요? 아니잖아요. 수학 잘하면 이과고, 수학 못하면 문과가 되나봐요. 그렇게 많이들 하셨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이때에 대한 아이들 똑같아요. 문이과에 대해서 보시면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도 수학을 좀 하는 애들은 이과를 간 거고요. 수학이 약한 애들은 문과를 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의 격차를 봤더니 오히려 수투에서 별로 차이가 안 나. 근데 수원의 차이가 더 많이 나네. 그죠? 근데 모든 연도가 다 똑같죠. 그죠? 그럼 이거의 차이가 뭘까요? 그럼 그 과목을 들어가서 이해해야 돼요. 그럼 그 과목을 들어가서 이해하면 수원에는 삼각함수랑 수열, 지수로를 배워요. 크게 세 개밖에 안 배워요. 수투에는 미적분하고 그 연속을 배워요. 그죠? 근데 보시면 차이가 유난히 많이 났던 쪽이 어디예요? 삼각함수랑 수열이에요. 그죠? 지수로는 크게 차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리고 수투에는 뭐 어디서 차이 나요? 적분에서만 차이 나요. 미분 차이 안 나요. 그 다음 생각해보세요. 미분 다 해보셨잖아요. 어때요? 쉬워요. 미분은 쉬워요. 그죠? 근데 적분 어때요? 사라진 변수를 뭔가 찾으면 연산을 해야 돼요. 미분은 그냥 지우면 되니까 그잖아요. 쉬워요 생각보다. 근데 적분 어때요? 없어진 놈을 뭔가 찾아야 되는데 찾기 위해서는 내가 그거를 추론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수원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원에 왜 아이들이 수원을 어려워할까라고 생각하시면요. 수원이 뭘까요? 수원 크게 여기 보신 것처럼 세 개밖에 안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처음 올라가면? 지수로. 두 번째 뭐 배워요? 산사함수. 세 번째 뭐 배워요? 수열 및 정화식을 배워요. 그죠? 근데 지수로 하면 단어 세부 단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첫 번째 단어는 뭐예요? 지수예요. 근데 이 지수 우리가 언제 처음 배워요? 중1 때 배워요. 중1 지수와 고2 지수의 차이가 뭐예요? 지수 법칙 위에 정수냐 유리수냐의 차이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단계 쪼개면요. 딴 거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수를 배웠어요. 유리수를 확장된 범위까지 배웠어요. 예를 들어. 그 다음 지수를 알려준 이유는 뭐겠어요? 로그 알려주려고. 그 다음 단어는 뭐예요? 상용 로그요. 왜? 로그 왜 배워야 돼? 로그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 상용 로그에. 그럼 얘는 뭐예요? 개념이에요. 이 개념 애들이 어려워할까요? 안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지수 로그, 방정식, 부등식, 함수 들어가요. 여기서 어려워요. 뭘 어려워하는지 아세요? 고1이 실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1에서 배우는 수학 상하 커리큘럼 보시잖아요. 수학 상하 커리큘럼 보시면 수학 상위에 배우는 99%는 뭐예요?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워요. 그죠? 수하에서 뭘 배워요? 도형의 방정식도 뭐 이제 이 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수하의 90%는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고1에서 완성하는 게 뭘 완성하는 거예요?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배우는 학년이 어디예요? 중1부터 중3까지. 다시 말하면요. 고1은 중등과정의 총정리예요. 이해되세요? 고1은 중등과정의 총정리예요. 100%. 근데 총정리인데 뭐만 차이가 있어요? 중학교 때 1차, 2차를 배웠으면 고1 때는 3차나 9차를 배워요. 더 올라가는 거야, 깊이 있게.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중등과정에 대한 개념 및 개념에 대한 연계와 확장이 되는 아이. 그죠? 내가 뭔가를 배우고 가고 그 다음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아이는요. 수학을 잘하죠. 그리고 고1 때 사실상 심화과정,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아이가 1등급이에요. 한번 생각 잘 해보시면요. 고1에 우리가 올라가면 모의고사 3번 봐요. 가장 빅 메이저죠. 그죠? 학교에서 평가할 때도 이 2개 혹은 3개를 갖고 아이를 평가합니다. 첫 번째가 3월 모의고사. 그죠? 3월 모의고사 출제 범위가 어떻게 돼요? 중등과정 총정리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6월 모의고사예요. 6월 모의고사 출제 범위가 어떻게 돼요? 지금도 시중에 있는 책을 쭉 보시면 정석이랑 개념원리 같은 유형의 책의 진도가 좀 달라요. 정석은 도형의 방정식이 수학상에 없어요. 그죠? 개념원리나 이런 나머지 책들은 도형의 방정식이 수학상에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요. 근데 왜 얘네들은 안 맞춰? 그게 아니라 6월 모의고사 범위까지가 어디까지예요? 도형의 방정식을 뺀 부등식까지고요. 이해되시죠? 9월 모의고사 범위가 어디예요? 도형의 방정식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데 이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랑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의 1등급 맞은 아이들 사실 36만 생각하셔도 돼요. 이때 등급이 어디까지 가요? 90% 이상은 9상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를 내가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해되세요?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 이걸 안 해봤던 아이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1 때 심화 문제를 못 풀었던 아이들이 그죠? 고2 올라갔어요. 추가된 개념이 붙어요. 뭐? 아까 했던 지수 그죠? 그 다음 삼각비. 삼각비도 똑같아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삼각비 배워요. 여기서 배운 거와 고등학교 때 배운 삼각비 차이는 뭐예요? 중학교 때 배우는 삼각비는 1, 4분면 배워요. 그거를 4, 3분면 확대야. 그죠? 뭐 음함수에 대한 거 나오고 이런 부분이 응답에 대한 것도 나오고 이런 형태가 그냥 고등 과정의 삼각함수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개념이에요. 근데 개념이 어려워졌어. 그죠? 근데 그 뒤에 붙는 거 뭐냐면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삼각함수. 즉 아이들이 점수 차가 나는 게 다이에요. 수열은요. 어렸을 때 혹시 사고를 해보신 분? 삼토로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요 정말 수열 많이 해요. 디귿도 3% 한 2과정 딱 보세요. 한 3분의 1이 수열이에요. 왜요? 아이들은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생각하는 형태 힘을 기울이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고를 했던 아이들이 사고력을 물론 했다와 제대로 했다는 다른 얘기예요. 아시겠죠? 사고력을 했던 아이들이 수열 점화식 정말 잘합니다. 근데 그런 사고나 논리를 안 해보고 반복적인 계산만 공식을 외워서 답만 찾던 연습하는 아이들은 수열 점화식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문과 아이들이 수열 및 점화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 못 찾거든.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식을 이동해서 변경해서 뭔가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찾아 있으면 계산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추론이나 이런 부분을 해보고 내 머릿속으로 야 이건 이렇게 바꿔보니까 뭐가 돼? 이런 걸 해봤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뭐만 해봐요? 완성된 걸 가지고 공식만 해. 야 이 문제 이 공식 풀면 돼. 내가 변경해보고 뭔가 안 해보는 거예요. 즉 뭐가 없는 거예요? 사고가 없는 사람. 이해되시죠? 근데 사고라는 거는요 아시다시피 사고는요 정확한 개념이 있을 때 사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요 사고할 수 있을까요? 찍는 거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은 사고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정확한 개념을 알고 그 개념을 갖고 문제를 해석하는 게 추론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을 정말 잘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요 잘하는 아이들은요 정확한 개념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 하나. 두 번째, 사실 어머니들 수학 잘하고 싶잖아요. 수학 잘하면 그래도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 가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형태의 방법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확한 개념을 알아요. 근데 아이들은 공부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공부했던 거 생각해보세요. 책을 보면요 책 윗페이지에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 밑에 확인 문제 있잖아요. 그럼 개념을 딱 공부하고 제대로 숙지한 다음에 이 개념 가리고 확인 문제 풀어요? 대본에서 어떻게 해요? 확인 문제 푸는데 개념 다시 보면서 장난치고요. 그리고 넘어가요.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안 그런가요? 그죠? 이거 가리고 이거 풀 수 있는지 확인하고 못 풀면 이 개념 다시 숙지하고 다시 또 가리고 풀어보고 얘 반복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요.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보면 풀면 돼야 안 돼요? 힌트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할 게 뭐냐면 개념 학습은 개념 학습대로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개념 학습을 얼마만큼 명확히 했느냐, 개념에 대한 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얘를 잡으셔야 돼요. 1번이 무조건 수학은 개념 학습이에요. 이해되시죠? 개념을 모르는 아이들은 수학 잘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개념 학습이 제대로 됐어요. 문제를 푸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어머님들 생각할 때 기본응용 심화라는 얘기 많이 듣죠? 그죠? 기본하고 개념이 같은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취급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기본 문제라는 부분은 어차피 개념 갖고 푸는 문제들 자체가 기본 문제라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요. 기본응용 심화는요. 적용학습이거든요. 내가 개념을 알았을 때 그 개념을 배우고 나서 접목시키는 연습을 할 때, 그죠? 접목시키는 연습을 할 때 기본응용 심화의 난이도가 낮아지는데 이 난이도가 뭐냐? 이걸 뭐 5단계 나눌 수도 3단계, 9단계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얘 차이가 뭐냐? 뭘 것 같으세요? 이 난이도의 차이. 하나의 수학 문제를 딱 던졌어요. 안 풀어보니까 어렵다? 아니에요. 이 문제를 보자마자 아이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문제는 어떤 개념과 어떤 개념과 어떤 개념으로
이루어진 문제네.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념을 명확히 안 걸 가지고 문제에서 개념을 역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얘랑 얘를 끄집어냈는데 얘를 못 끄집어냈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 학습 다시 해야 돼. 근데 얘들은 이렇게 공부해요?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해요? 그냥 이거 틀렸대요. 틀렸으면 그냥 이 문제는 야 봐봐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내가 부족했던 개념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만 배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수학을 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의 문제는요 도구일 뿐이에요. 무슨 도구예요? 내가 부족한 개념 풀어놓은 도구. 이걸 정확히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안 잡아주면 그냥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 문제는 야,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애들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그냥 이 문제 이렇게 푸나 보다. 그죠? 옛날에 정석하실 때 어땠어요? 선생님이 개념 설명 딱 해주고 애들이 개념을 사실 이해를 잘 못해요. 왜? 개념만 바로 테스트 안 보거든요. 그럼 개념 이해 못했을까? 선생님 뭐예요? 예전부터 열심히 풀어주잖아요. 야 개념은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 문제에서 얘가 어떤 개념이야 이걸 해석해줘요. 그걸 하는 사람은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냥 이 문제를 풀어줘요. 얘들아 유제 풀어봐. 그럼 애들이 유제 문제 풀 때 문제를 제대로 해석해서 푸나요? 아니야. 위 딱 보고 응? 똑같은 패턴이네. 이대로 그냥 식을 대입해서 연산해서 뭐만 하는 거예요? 이 연산 과정을 하는 거예요. 개념을 갖고 문제를 해석하는 해석 과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산 과정은요. 연산도 연산대로 속도가 빠르면 좋죠. 하지만 연산이 먼저가 아니야. 이해되시죠? 수학의 본질은 어디예요? 문제를 해석하는 게 있는데 이해되시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정확한 해석은 어디부터 온다고요? 정확한 개념을 아는 것부터 온다고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개념을 외우는 것처럼 맹꽁이처럼 외우는 것처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잡아보세요. 선행이 중요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1 가요. 고1 올라가 선행하는 애들 있어요? 고1은 원점이에요. 고1 올라가면요 그냥 다 고1만 해요. 왜? 등급 좀 더 올라가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 애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보세요. 수학 한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냥 대부분 어머니들 중학교 딱 가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책만 딱 보세요. 맞은 거 틀린 거 딱 보고 틀린 거가 고쳐있으면 그래 잘했네. 근데 아이들은요 실상 제대로 틀린 거 고쳤을까요? 그걸 통해서 얻은 게 있을까요? 없는 애들이 많아요. 그거 무슨 공부예요? 눈에 보이는 공부예요. 이해되세요? 정말 우리 애가 진짜 공부를 하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속도 완급 조절을 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정확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과목별 다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걸 볼 줄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걸 볼 줄 아는 애들은요 아무리 못해도 유능해.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주구장창 자기 해석이 안 된 상태로 자기 이해가 안 된 상태로 뭐하는 아이들? 따라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성장한다. 운 좋은 애들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그 부분을 반드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중등과정 1, 2, 3학년 과정 집어넣었어요. 중등과정이 크게 뭐예요? 수.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시계계산. 세 번째가 뭐예요?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 함수. 그럼 2학기까지 들어갈 거죠. 그럼 기하. 기본적으로 5개의 섹션인 거예요. 이 중등과정에 대한 게 그대로 1학년, 2학년, 3학년 연결되죠? 그죠? 연결되어 있는 게 그냥 그대로 총정리로 월이 올라가는 거예요? 고등과정으로 올라가는 거라. 이해되셨죠? 특별히 배우는 거 없어요. 고1의 재료는 다 중등과정이에요. 고1을 못하는 아이들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중등과정에서 개념만 재학습하는 거예요. 문제를 다시 풀고 문제집 다시 사서 팔아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는 정도까지만 하시고 올라오면 돼요. 왜? 차이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기본 운동 심화의 차이는요. 기본 문제는 개념이 그냥 개념도 개념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념과 개념이 만나서 그 다음 개념을 만들어요. 이해되세요? 이 개념과 어떤 개념이 만나서 또 개념 만들어요. 이 개념과 개념 만나서 또 개념 만들어요. 개념 틀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중등과정 및 고1과정까지 통틀어서 개념의 개수는요. 300개가 넘지 않아요. 큰 핵심적 개념. 이해되세요?
뭉뚱그려서 개념에 대한 제가 중등과정에 대한 그 4년 동안 수신자를 준비하면서 중등과정에 대한 개념을 심화까지 싹 다 웹툰 만들었거든요. 웹툰을 다 만들었어요. 저희 컨텐츠 집어넣으려고. 근데 웹툰으로 다 되게 고도해서 만들었거든요. 필요하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웹툰을 만들었는데 웹툰 140편밖에 안 나와. 이해되죠? 없어요. 즉 아이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해야 될 형태의 개념은 14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정확하게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내가 하나씩만 제대로 이해해봐요. 그럼 반년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반년이면 끝낼 수 있는 건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서 무슨 공부하는지 모른 채 공부해요. 반복적 문제 풀고 틀린 거 고치고 어떻게 보면은 죽어있는 거예요. 수학 공부. 한번 그걸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가 과연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건지를 체크를 반드시 해요. 뭐 이거는 뭐 개정교과에 대해서 뭐 삭제 이런 과정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 중등 과정에 대해서 고1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다 거기서 이해되시죠? 세부적인 건 아주 크진 않아요. 고등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뭐 개정교과와 차이다 라고 해도 행렬이 들어간 것 빼고 나머지는 이해되시죠? 행렬이 들어간 거 빼고 나머지 어때요? 위치 바뀐 거 정도 1학기에서 그냥 1학년에서 위치가 좀 바뀐 것 뿐이지 나머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해되시죠? 배우는 거 차이 없습니다. 위치 좀 바뀐 거, 그 다음에 예전에 빠졌던 행렬이 들어간 게 제일 큰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행렬 왜 들어갔을까요? 행렬 코딩 맞아요. 행렬이 사실은 방정식, 연립 방정식 있죠? 풀 때 필요한 행렬이에요 사실은요. 행렬은 되게 빨리 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이 어디서 많이 쓰냐면 AI죠. 필터에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AI는 그냥 1차 함수로 막 레이어 쌓아서 내가 정확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 행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런 형태의 배경식을 아이들이 알아야 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이 바뀌었을 때는 그 교과 과정이 왜 바뀌었을까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럼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것도 왜 들어갔지?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보고 그냥 보시면 이해 쉬우실 거예요. 찍으세요. 한번 눌러. 다른 거는 저희 직장인한테 보내달라고 하시면 보내주실 거예요. 일반적인 자료들이라서 이거 그냥 보시면 되고요. 뭐 요 부분에 넣은 취지는 뭐냐면 제 지인 학원 중에 강동에서 제일 큰 학원이 하나 있어요. 구주입이라고. 그전에 이제 그 매일 밑하면서 해석하는 게 있어요. 학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랑 대학원 동기긴 해요. 대학원 AI 디베이트 나왔거든요. 최근에 나왔어요. 2017년, 18년 이때 학원은 공부는 나왔지만. 근데 보시면 이런 거예요. 구주입배가 그런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 건지. 이게 사실 무의 색칠이 있으면 안 돼요. 무의 색칠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건 뭐야? 개의 색칠이 있으면 안 되고요. 배의 색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구주입배 학원명이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학원명을 지은 거예요. 왜? 우리 학원은 이렇게 할 거야. 를 만든 거예요. 강동 쪽에서 제일 커요. 하남 밀주 신도심 쪽에서 제일 커요. 4,000명 줄 거야. 근데 기본적 예를 보여주는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오답노트를 연습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무엇을 구하는 거지가 사실 뭐예요? 내가 문제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적어도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주어진 조건의 정보는 뭐지? 그럼 그 조건들은 뭐로 매칭해야 돼요? 개념하고 매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가. 그 개념을 알고 그 개념을 어떻게 조건으로 해석되는지가 좀 더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 풀지라는 부분은 사실 여기선 반복적인 얘가 얘기한 거는 반복적인 트레이닝도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오래된 거예요. 이게 2000이고 제가 알기로 2008년, 2007년, 2005년에 학원 세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했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부분이 그냥 연산만 하는 형태의 부분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쭉 나오죠. 이런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연습시키고 했던 부분인데,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집어넣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시면 이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를 푸는데 수학은 그래요.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일반적인 형태의 개념만을 공부하면 어때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수학적인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뭘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가 몇 개다? 3개다. 3개에 대한 미지수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가 3개일 때 식이 몇 개 필요하다? 3개 필요. 이게 기본 배경 지식인 거예요. 그냥 주어진 방정식을 풀 때는 미지수가 한 개면 식이 한 개 필요해요. 방정식 미지수가 2개면 식은 2개 필요한 거야. 미지수가 3개면 3개 필요한 거야. n개일 때 n개가 필요해. 근데 n개일 때 n-1개 나오면 얘는 해가 여러 개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부정방정식을 봐요. 그 고일 과정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방정식의 미지수보다 식이 많으면 얘는요 오류일 가능성이 있어요. 중복됐던 거거든요. 조건이 과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잘못됐던 거야. 이해되시죠? 혹은 식을 하나 연립해봤더니 2식에 연립했던 결과가 또 다른 식으로 한 번 더 써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출제된 거죠. 명확히 수학은 이렇게. 근데 얘를 풀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요? 방정식을 딱 인지만 했어. 개념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럼 어때요? 이 문제를 풀 때, 야 방정식에서 이 문제 풀 때 순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방정식 풀 때 일반적 3개 있으면 2개 연립해서 미지수 2개에 식이 2개짜리로 줄여주고요. 2개 있는 거는 얘를 다시 연립해서 미지수가 하나에 식이 하나로 줄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연립 방정식을 점점 단순화하는 거예요.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지수 하나 구하면 다시 얘도 이 미지수 구하고 다시 얘도 이 미지수 구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럼 사실 여기서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보더니 변수가 있죠. C가 없네. 그죠? A가 없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는 어렸을 때 사고력이나 이런 걸 좀 왜 수학적 센스나 이런 게 좀 필요하냐면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그냥 풀면 왜 이렇게 풀어요? 기억에서 니은 빼서 식 구하고. 근데 사실 얘는 조호풀이가 아닌 거야. 캐치해야 돼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확한 개념이 뭐라고요? 연립을 할 때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2개 연립했어요. 3개짜리를 연산하면 뭐를 바꿔야 된다고요? 2개짜리를 바꿔야 된다고. 2개짜리 바꿔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얘는 기억에서 니은을 빼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죠? 그럼 기억에서 니은을 빼면 식이 어떻게 돼버려요? 다시 2개짜리. 그럼 얘에서 캐치를 해야 돼. 개념을 정확히 아는 애들은요 여기서 캐치를 해야 돼요. 얘는 뭔가 이상하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논리적 개념을 명확히 알면요 그걸 아는 애들은 여기서 이상하다 캐치해야 돼요. 그럼 이걸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모르는 애들은요 그냥 똑같이 풀어요. 그래서 풀어서 답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럼 이 문제의 취지를 제대로 배운 걸까요? 이 문제에서 내가 개념을 명확히 이해한 걸까요? 아니요. 이해되시죠? 이상하네. 그럼 이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보다. 하고 얘는 다른 위로로 만들어진 거구나를 볼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냥 다 도망갈까? 보시면 이게 뭐의 차이예요? 이렇게 푸는 아이들은요 문제에서 뭘 안 본 거예요? 잘 보세요. 뭘 안 본 거예요?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걸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수만 나오니까 미지수만 계산하려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뭘 구하는지 체크하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자, 2가지 보세요. 개념을 정확히 알고 뭘 구하는지 체크해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구나를 캐치하니까 바로 풀고 5초만에 푸는 문제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한 문장 문제 풀 때 정확하게 푸는 부분을 연습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아이들이 문제 맞잖아요. 정답 맞잖아요. 그죠? 무조건 답지풀이 확인하세요. 이해되세요? 맞으면 답지풀이 비교하세요. 답지풀이보다 좋을 때 비슷해 상관없어요. 근데 답지풀이가 안 좋으면요 이게 뭐 해야 돼요? 다시 틀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답지풀이보다 효율적이잖아요. 물론 수학풀이는 다양해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겠어 판단해 주시면 돼요. 네 것도 좋고 이 것도 좋아 넘어가세요. 이해되시죠? 근데 답지풀이 훨씬 낫잖아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풀을 수밖에 없는지를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게 좋은 공부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게 저희 해석편 교재예요. 해석편 교재 개념 워밍업이라는 섹션이거든요. 그럼 그 문제는
이거 풀었죠? 풀고 나면 그 밑에서 얘 채워줘야 돼. 무슨 얘기예요? 반대로 이 문제를 풀 때 쓰는 개념이 뭐야를 채워놓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초심자를 그냥 시중 파는 교재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파는 게 아니라 저희가 능률하고 마치해서 시중에 파는 교재예요. 전국 교사들이 다 팔아요. 처음 보시는 거. 그 중에 해석편이라는 교재가 이런 거 연습하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다시 선택해서 찾는 거예요, 그냥 답을. 그리고 그 뒤에 그 개념 핵심의 워밍업 다음에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항상 쌍둥이 문제로 돼 있어요. 근데 얘도 똑같아요. 푸는 방법이 원래 저희가 얘를 책을 만들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 출시하는 태블릿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태블릿 학습은 뭐 비상이나 우리 아는 첩대 이런 태블릿 학습은 컨텐츠 교재를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되냐? 데이터 가지고. 저희는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의 정교성이에요. 저희는 AI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태블릿 학습을 아예 만든 거예요. 학습 동선이거나.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태블릿은 이 문제 풀 때 이거 안 나와요. 스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문제 풀 때 밑에 가리고 풀어야 돼요. 연습장으로 우리가 이 문제 있으면 가리고 풀면 돼요. 풀었는데 맞았어. 그럼 밑에 거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4번으로 가야 돼요. 너 이 문제 풀 때 네가 썼던 조건 체크해봐. 이게 뭐예요? 문제를 가장 간결하게 풀었는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체크하면 뭐가 되겠어요? 계속 내가 효율적으로 문제 풀면 연습이 되겠죠. 그럼 아이가 이게 똑같아요. 어른이나 아이나 행동이나 사고나 습관이에요. 내 몸에 습관을 제대로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형성될 때까지는 반복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 맞으면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틀렸어요. 뭐 하면 돼요? 다시 풀어보던가 혹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부터 풀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연습하고 나서 그 옆에 바로 쌍둥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 아이가 수학에 대한 접근법이나 이것이 안 되는 아이들 있죠. 그 배웠던 단어에 대한 거를 해석편에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학원 안 다녀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처음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콘텐츠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 다. 그리고 이 교재들은요 장점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는 이런 거죠. 학원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할 때 공부에 대한 동선이 있죠. 정확하게 공부해야 될 동선이 이 안에서 누구는 거예요. 스마트 기능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일반 개인에서 쓸 수 있게 어머님들이 옆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 그대로 쓰셔도 돼요. 뭐냐? 콘텐츠를 문제를 풀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QR 채점을 할 수 있거든요. QR 채점을 하면 채점 결과 딱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 문제의 풀이 과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풀잖아요? 그럼 풀렸던 문제에 따라서 저희가 개념이 다 코드가 매칭이 돼서 개념 코드가 매칭돼서 저희가 이게 뭐가 나오냐면 개념 코드가 매칭되면 추천학습 영상이 나와요. 1차 채점을 하면은.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영상 개념 너 채점했더니 이 개념 부족한 거 같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이들한테 문제가 틀렸을 때 그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수학을 잘하게 위해서는 문제 틀렸을 때 그 문제 풀이 과정 해주는 게 좋다고요? 아니라고요. 이 문제 풀렸을 때 얘가 모를 것 같은 개념을 다시 정리해주고 다시 풀게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그게 돼요. 그거 만든 거예요. 그냥 채점을 QR로 찍으면 시스템에서 분석을 해서 뭐 해주느냐 얘가 부족했던 개념 영상 다시 띄워줘요. 너 이거 보고 다시 풀어봐. 근데 2차 채점 누르면 그 개념 영상 보고 2차 채점 누르면 틀렸던 문제를 다시 나와요. 이거 QR로. 이해되시죠? 2차 채점 해도 똑같아요. 네가 부족한 개념 나와요. 그때는 해설 및 답안을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풀이 과정을 볼 수 있고 풀이 과정 봤던 부분도 부모님들이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모든 콘텐츠가. 근데 학원에서는 그 다음 뭐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서는 여기까지 돼요. 이 책을 사시면 알림톡도 와요. 다시 이런 식이에요. 그냥 1차 채점하고 나면 이해되시죠? 전체 과정 확인할 수 있게끔. 근데 학원에서는 이걸 보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2차 채점했는데 틀린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틀린 문제를 선생님이 바로 프린트해서 줄 수 있어요. 시험지를. 왜? 애들은 틀린 걸 정확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지가 나와요. 1차, 2차. 그냥 선생님은 아이를 옆에서 코칭해주고 못 풀 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떤 개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런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설명을 쭉 해주는 수업하고, 그죠? 우리 애가 막혔을 때 필요한 개념을 다시 너희 개념을 좀 알아. 그러면 이대로 잡아주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형태를 학원에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그냥 너 그럼 이거 잘 끝냈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자.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오답 시험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근데 얘가 N차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내년 2월부터는 여기 업데이트 돼요. 이거. 그래서 1번 문항은 선생님이 선택해 주는 거죠. 우선은. 선생님이 1번 문항은 원문제 주고 2, 3문제 하나 주고 2번은 원문제 하나 주고 뭐 숫자 바뀐 문제 하나 주고 3번 문제는 원문제 빼고 심한 문제 하나 주고 이렇게 있죠. 요게 가능해져요. 이 원 컨텐츠를 가지고. 그리고 요거를 갖고 선생님들이 학습한 걸 가지고 내년 6월, 7월 정도에 저희 목표로 하는 거는 AI거든. 선생님들이 굳이 클릭 주지 않아도 학습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아이의 상태표에 따라서 필요한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단어를 몇 번 반복하면 되겠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얘는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만들었던 메인은 아니에요. 그거 이게 그냥 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든 거고요. 저희가 기획해서 만든 건 전기차를 만든 거예요. 교재 없이 태블릿으로. 사실 교재라면 정해져 있잖아요. 태블릿은 자유자재예요. 3학년 풀다가 부족한 애들은 2학년 들어올 수 있어요. 교재는 그렇게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제가 이제 4년 동안 개발한 거예요. 개발하면서 그쪽에 좀 중점적으로 한 거고, 그게 이제 수신자 레드관으로 해서 내년에 목표를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요거는 저희가 내년 3월에 브랜드를 바꿔요. 브랜드는 여기 보시면 스터디 파인더 있죠? 그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주는 학원이라는 개념으로 관리 코칭 시스템의 국영수 관리 학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세진다를 계속 준비하면서 앞으로 아까 얘기한 그 레드반이라든가 태블릿 한 강의인데 한 40몇 명 안 돼요. 각자 태블릿 공부하는 거예요. 그 앞에 모니터는 86인치 시민치가 있어서 에리언 대시보드가 나와요. 선생님 보면서 딱 코칭해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완전 미래형 학원을 만들 거예요. 그 학원을 보통 이런 지금 시작할 거라서 요 학원 거산학원하고 이렇게 합쳐서 여기는 스터디 파인더로 돌아가요. 그래서 요 학원은 사실 수신자 블루레드 이게 블루라고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블루와 레드를 접목해서 돌아가는 학원처럼 갈 거고, 저희는 이제 제가 집중하는 영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이 논리는 그래요. 실제 문제를 풀면 이 개념 코드 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아이가 부족한 개념 학습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사실 학원을 갔을 때 선생님들 찾아가는 가장 큰 이유, 좋은 선생님 찾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선생님들은요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 아이 때 정말 딱 맞는 개념을, 부족한 개념을 딱 집어 설명해 줄 수 있다고요. 근데 대부분은요 잘 못해요. 특히나 초중에서는 더더욱 못해요. 왜요? 좀 괜찮거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다 고등 올라가요. 페이. 이건 사회적 현상이에요. 그냥 중등과정 하는 선생님 중에 페이 높은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죠. 중등과정에서 정말 잘한다. 특이학교들 한 페이 500 정도밖에 못 받아요. 일반적으로 3, 400밖에 안 돼요. 선생님들 페이 수준이.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이를 보고 하나하나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한다고. 근데 고등은 비율제가 많으니까 좀 잘 안 되죠. 자기 매출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작게는 3, 400번을 선택했지만, 그죠? 목동에서도 1,000, 3,000, 4,000번을 선택했어요. 그다음 정말 메인 강사. 우리가 아는 현우진 이런 사람들은 오프라인 강의 50억 벌어요. 1년에. 한 번 수업에 250만원씩 하잖아요. 30만원씩 내고. 자기 60% 가져가요. 한 번 수업할 때 4,500만원 벌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이제 뭘로 풀려고 하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스템을 풀려고 해요. 사람들을 타지 않고. 이해되시죠? 그걸 만들어 볼 거고, 그 부분이 저희 학원에서는 시스템을 접목돼서 진행할 거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이들 케이스별로 시스템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로 제가 이제 진행하는 모든 학원들은 접목해서 진행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수학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취지는 뭐냐면, 우리 어머님들께서 수학을 정말 잘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하나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개념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되시죠? 자기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거기서 자기가 트레이닝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울 때까지 반복하는 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한 80% 아는 거를 문제 풀다 보니까 100% 완성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을 안 시키고 해요. 근데 그 문제를 뭘로 줘야 되겠어요?
가장 빠르게 100%는 채워줄 수 있는 문제를 줄 수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사실은 좋은 쌤인 거예요. 컨텐츠를 뽑아주는 쌤들. 요즘 시스템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어쨌든 그 부분을 뭘 푼 거예요? 선생님 손을 다 시스템으로도 커버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 부분을 만들어서 어쨌든 그 부분을 런칭하는 거를 여기 이제 블루건 테스트 모델을 돌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거산학원이라는 사이트는 2월까지 저희 통해서 2008년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2월까지만 좀 진행을 하고 수신가는 사실 학원하고 전혀 달라요.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 있긴 해요. 나는 열심히 그동안 그래도 학원 오픈하고 지금까지 공통해서 매출로만 그래서 3,400억 흘러갔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정부가 좀 도와주지 않아요. 너무나더라고요. 근데 수신가는 전혀 달라요. 벤처기업이기도 하고 정부 지원도 되게 많이 주고 그런 혜택이 되게 많아요. 내가 왜 학원 했지? 약간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근데 어쨌든 제가 그동안 했던 게 수학을 어쨌든 누구보다 중간과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 고등과정 연령 자체에 대해 그럼 그걸 갖고 시스템을 그걸 갖고 이제 저 보여드린 거. 근데 그걸 보여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선생님 손을 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 공부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은 거기에 정확한 일러진 코칭 멘토면서 코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냐라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저희는 어쨌든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다 프로그램에 이거 다 실장님 합니다. 입학 테스트 보시면 필요하면 상담이나 스터디파인더에 가입해서 학생을 나누게 되면 여기 세 가지 학원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스터디파인더는 저희가 중등 모델로 만든 거예요. 초5부터 중2까지 이제 컨셉을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스터디파인더가 아닌 기술과 과정과 열정이 함께하는 윈터는 돌아가요. 이해되시죠? 그건 이제 별개 예를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터디파인더를 만들어서 3월달에 정규반 정규 런칭할 거고요. 지금 이제 진행하는 거는 국영수인데 실제 아까 얘기한 전체적인 학습에 대한 밸런스 맞춰서 코칭해 주는 거. 그게 이 스터디파인더에 저희가 이 방학 중등이지만 중등 과정이고 윈터처럼 불리는 형태가 지금 이제 이런 그런 식입니다. 학원을 그 세 가지를 마련하는 거는 주어를 여기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12월부터 그때까지는 유연성 있게 할 거예요. 3월부터는 아마 그렇게만 단가는 안 받고 기존 학생들은 저희가 단가처럼 해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종합으로 갈 거고요. 근데 12월부터 지금 하시는 거는 유연성 있게 할 거예요. 그때 한번 해보시면서 정하시죠. 네, 이정환 대표님 네, 지금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희가 이거 오늘 춥고 그런데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지금 입학 테스트 보실 수 있게끔 그 지원서를 좀 나눠드릴 테니까 적어놓고 가시면 이때는 지금 저희가 비용을 받거든요. 영어는 근데 그 무료로 지금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적어서 하나만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 차고 어머님이 일정 잡아주시는 대로 전화 드릴게요. 그 지금 네, 아니더라도 상담 네, 필요하시면 상담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릴게요. 과목별로 적어만 주시면. 고생하셨습니다. 네. 적고 내고 가세요. 네. 수준자료 사이트 이용이라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사셔서 QR 찍으면 회원가입은 가장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학원에서는 관리자 페이지가 있는데 부모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서 하시면 그냥 아이디 패스로 들어가시면 학습 이력을 보실 수 있으세요. 교재를 사서 교재만 사시면 다 돼요. 네, 네, 가능해요. 네. 네. 아니 오프라인이에요. 서티파인드의 공부노트는 현재는 오프로 할 거고요. 나중에는 저희가 그것도 웹으로 풀 건데 현재는 오프라인이에요. 왜냐면 이게 습관 잡기나 이런 부분 자체에 우선은 좀 쓰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우선 할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면 저희가 웹으로 저희가 기술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가려고 하는 거고. 너무 좋던데 네네. 그건 한번 물어보실 때가 되죠. 네. 네. 지금 12월, 1월, 2월 지금 바꿔주세요. 그래서 지금 적어주시면 그러면 그 겨울방학 때
예비 모의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만드세요. 같은 경우는 네. 중학교 2학년까지만 중3부터는 저희 5월부터 고등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수학 같은 경우